XSFM입니다. I, D, W, K. 여러분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무엇을 만들고 계십니까? 공장의 물건, 요리, 글, 그림, 음악, 친절함과 서비스, 정보와 지식 같은 것들이겠죠. 그걸 만든 대가로 무엇을 받으시든 간에 그걸로 충분하다고 느끼시는지요? 오늘의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는 일을 하고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만나는 세상의 반응, 그 일상적인 치졸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명절에 친지들에게 들려주시면 화기애애하던 대화도 끊기고 여러모로 좋을 겁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한반도의 청취자 여러분 어느 정도 공포에서 좀 벗어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이틀이나 됐잖아요.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192회 순서. 목요일 순서인데 하루 댕겼습니다. 수요일에 듣고 계십니다. XSFM의 책임 프로듀서 UMC의 인사드립니다. 윤세민 기자가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윤세민 기자는 홍대 근처에 삽니다. 서울에. 맞습니다. 마포구에. 예. 어제 집 좀 흔들렸나요? 오래된 집에 사는데? 저는 그거는 못 느꼈고 카톡이 왜 안 되며 짜증을 부리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일로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어제 우리 식구들은 살짝 느꼈더라고요. 떨렸다고.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어요. 저는 2003년에 네. 경주에 놀러가 있었어요. 그때. 지진이 났던 날에. 지진 관광청 같은 걸 가셨네요. 그래서 지진 관광 간 거죠. 앉아있는데 덜컹 이렇게 흔들리길래 큰 차가 지나갔나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경주의 웬만한 그 스테이들은 다 좁은 차도 못 들어가는 골목길 안에 있잖아요. 예. 차가 지나갔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진이었더라고요. 보고된 바에 의하면 기상 관측 이후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 지난 40년 사이 비공식적으로는 뭐 북한에서도 강도 5.0 이상의 지진이 난 적이 몇 번 있다고 하는데 지난 40년 사이 가장 큰 지진이 난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5.8이었다고 하나요? 네. 네. 저는 지진이 났던 날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한 주 동안 매우 우울해 있었고요. 지난주 방송이 망해서 잠도 못 자요. 사실 그 정도로 이상하게 나가면. 어떻게 반대로 말하면 흥했죠. 네. 아우. 정말 잠도 못 잤습니다. 새벽에 성가비한테 전화를 해서 막 뭐라 그래야 되나. 아침까지 참았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거의 뜬 눈으로 지새우며 부들부들하고 있다가, 네, 분노한 남자가 됐다가 제가. 분노한 남자가. 네, 그렇죠. 네, 되었다가. 이걸 잊어보자. 그래서 이제, 벌써 한 1년 전에 샀나요? 올 초에 샀나요? 예, 공허의 유산을 사무실에 배치되어 있던. 저는 그게 목업인 줄 알았어요. 공허의 유산 목업으로 위장해 있는 공허의 유산 리미티드 에디션 팩을 집에 들고 가서 막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네. 정말 미친 듯이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할 때는 동영상 다 보잖아요. 그렇죠. 감동하면서 봅니다. 네. 딱 듣다. 윤소란 선생님이네. 중반 넘어서면 윤소란 선생님이 나옵니다. 너무 많은 힌트를 원치 않으시는 분은 윤소란 선생님은 닥템입니다. 닥템 불러세요. 열심히 공허의 유산을 하고 있다가 지진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서. 네. 이제, 그 순간에 저는 일이니까, 포털과 뉴스들 이제 착착착 해서 봤어요. 네. 놀라웠습니다. 저는 포털과 뉴스들을 착착착 하고 보다가,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재빨리 트위터를. 그죠? 네. 이제 나중에 이제 사람들의 트위터 반응을 보고 더 알게 된 것이기도 하고, 제가 그 순간에 파악했던 거기도 한데, 당시에, 지상파 3사는 모두 그냥 정규방송을 소화하고 있었어요. TV에서 볼 수 있는 채널 중에서는 유일하게 연합뉴스와 YTN이 밑에 자막 한 줄을 내보냈고, 네. JTBC만 특별 편성을 해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JTBC 페이지를 좋아요를 페이스북에서 신청을 해놓고 있거든요. 네. 그 페이스북에서도 생방 같은 걸 진행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람이 왔더라고요. JTBC에서 강진 속보 생방을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라디오에서는 YTN 라디오가 한 10분 정도 늦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 네. KBS 1라디오는 스포츠 어쩌고 프로그램을 그냥 다 내보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포털은요. 네. 한 30분 지날 때까지 이슈 검색어 순위하고 이제 그 이슈 기사 순위에 지진 이야기가 안 나와 있거나 바닥에 있었어요. 지진 당시에 1위 했던 검색 1위라고 포털이 내보내줬던 기사. 이건 네이버에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연합뉴스에 이제 근린 시설에서 네. 주민들이 담배를 하도 피워서
담배 안 피는 사람들에게서도 담배 냄새가 난다. 이런 기사. 제목은 담배 안 피운다는 엄마한테 담배 냄새가 나요. 심지어 그 기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뒤에 괄호 열고 종합, 괄호 닫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날에. 아, 진짜, 종합 기사 좀 많이 보고 싶거든요. 저는 한국 언론에서. 나무위키가 아닌 종합 기사를 좀 보면 좋을 텐데, 그런 것만 종합 기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 10시 반이 되면, 네. 연합뉴스에서 또 하나의 종합 기사를 내보냅니다. 북한 핵실험 때문? 인터넷 글 잇따라. 그러니까 내가 지진 나자마자 그 얘기 안 나오나 했다. 물론 자기들도 밑에 써놨어요. 전문가들은 그게 아닌 걸로 보고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제목팔이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바로. 아니, 전문가들은 그게 아닌 걸로 보고 있으면은 북한 핵실험 때문은 누구 말일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당시에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는 무슨 이유였는지 이제 옛말을 동원하여 표현하면 404 not found 상태였고요. 그리고 국민안전처였나요? 트윗 계정은 그냥 보수로 돌리는 트윗을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지진 대비 트윗 안 하냐고, 지진 관련 트윗 안 하냐고. 멘션을 하자. 그 보색의 멘션을 막 보냈던 일이. 네. 오후에 사실은 국민안전처가 일부 국민들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낸 게 있어요. 네. 내용이 이래요.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역 규모 5.1 지진 발생. 잘못 측정한 게 아니라 초기부터 경고를 했다는 거죠. 네. 여진 등 안전에 주의 바랍니다. 내용이 끝이에요. 저는 안 왔더라고요. 차들이 깨져 아무도 못 받았어요. 근데 누구는 또 나는 받았다라면서 그걸 자랑하면서 올렸더라고요. 그니까요. 그게 뭐예요. 최근에 김상조하고 저하고 지금 모 스니커 사러 줄 서 있는 사람들 봤잖아요. 네. 그 사람들한테는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추천권을 주잖아요. 네. 국민안전 문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미 한참 전에 더울 때 저희가 얘기한 적 있었습니다. 이 문자 안 보내면 안 되냐. 그쵸. 겨울 덥다고 너네 문자 안 보내면 안 되냐. 왠지 너네들 지금 정말 큰 문제가 있을 때는 준비 안 돼 있는데 자기를 준비 안 된 거 아니라고 과시하려고 보내는 것 같다. 예. 심지어 그 기상청은 그리고 원래 제 기능을 해요. 기상청은 이런 일이 생기면 보통 3, 4분 안 걸리게 바로 뭐 경보 내보내고 합니다. 네. 문제는 전파가 안 된다는 거죠. 기상청이 무슨 말을 해도. 언론들이 빨리 안 움직인 거예요. 그렇겠네요. 포털이 안 움직인 거고. 그러니까 기상청이 발표를 하면은 언론들이 그걸 퍼뜨려줘야 되는데 네. 그냥 기상청만 발표를 하고 언론은 스포츠 기사를 내보내고 한 5분 정도 트위터하고 이제 포털들하고 이제 TV들을 구경하다가 마지막으로 트위터를 봤잖아요. 네. 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경주, 포항, 울산 이런 데 계신 분들의 트윗을 보고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 지금 내가 만약에 거기에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은 이성적으로 고민을 하거나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아니구나. 그걸 이제 트위터 쓰시는 많은 분들은 각자 도생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렇죠. 네. 네. 실제로 많은 고등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 못 나가게 하던 선생님들을 뿌리치고 나간 케이스들 같은 게 보고가 되고 지금 이제 많이 퍼졌죠.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겁니다. 네, 트위터에서 리트윗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이게 뭐에서 나온 인과관계인지 모를 만한 한국인은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 겪는 일도 아니고요. 네. 이보다 심각한 상황이 터지면 어쩌냐라는 염려가 나올 법도 하지만 그런 염려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보다 심각한 상황이 터졌었죠. 네.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선택이 맞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추석에 가시면은 이게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일이니까요. TV 쳐다보고 있지 마라. 그 재난 영화 보면은요. 막 폐허가 된 건물에 숨어있는 주인공 무리들이 네. 어떻게든 라디오 전파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뉴스나 안내방송을 들으려고 한국에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 같은 것만이라도 좀 전파해 주세요. 건물이 너무 따닥따닥 붙어있는 한국의 어떤 공간에 있으면 네. 그 건물이 없는 먼 이제 광장 같은 데로 도망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나 계단 근처 쪽으로 가급적 있든지 아니면은 약한 정도의 수준의 지진이 있다면 철문이 찌그러지기 전에 철문을 좀 열어놓고 있든지 뭐 이런 간단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건물은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어서 일본의 지진 대피 방법이랑은 다르대요. 그렇습니다. 지진 났을 때 대처 방법이랑은. 네. 근데 한국 건물 같은 경우는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데 일본과 다른 그런 지진의 대처 방법이 아직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단 하나의 질문을 사람들이 아직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럴 때 핸드북은 누가 만들면 좋을까? 그리고 거기다 대고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그걸 고민할 시간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시간이 없겠구나 라는 정도를 느꼈습니다.
이제 파손된 재산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지난한 과정이 될 텐데 보험 문제 부디 잘 알아보시고 단체 행동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준비된 방송을 잠시 후에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듣고 하세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퓨어체크 비어인업스 코스메틱, 자연에서 온 대제 빅그린 맘메이드, 데볼포 제뉴인 레더 크래프트,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아름다운 디자인과 기분 좋은 향기로 나만의 포근한 웰라이프를 연출해보세요. 마뉴팍투라의 수출용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퓨어체크 또는 마뉴팍투라로 검색하세요. 계단 오르기가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관절 건강을 의심해보세요. 식약처로부터 관절 및 연골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무르핀을 섭취하세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엑세스몰에서 만나요. 광고와 생활. 김상조 기술행정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절이에요. 네. 지금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직 도로 위에 있을 수도 있고, KTX에 계실 수도 있고, 그렇죠. 비행기를 타셔서 이제 해외에 나가 계실 수도 있고요. 물론 우리가 제일 케어하는 청취자, 가장 많은 숫자의 청취자는 그냥 똑같이 짱 박혀 있는 분들이죠. 집에 계시겠죠. 네, 옛날이 좋았어. 옛날엔 미스터 빈 해주고 이러시던 분들. 그렇습니다. 네, 명절이 시작됐어요. 네, 결국 이제 퀘스트가 시작된다는 소리죠. 그렇습니다. 차례도 지내야 되고요. 네, 어른들께 인사도 드려야 되고요. 벌초도 해야 됩니다. 네, 벌초 늘 우습게 봤던 그 TV에 아침에 길게 나오는 광고들 중에 예초기 광고 그런 것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네. 네, 또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요. 네, 할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드디어 던전 입구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웬만한 많은 분들이 던전 입구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던전을 지나서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네, 마지막엔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요. 지가 사지만 그것도 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액세스몰에 많은 물건이 있습니다. 네. 저한테 이번에 되게 보상을 많이 해줬거든요. 갖다 대기의 제왕. 네. 추석 이후 쇼핑 가이드입니다. 네. 자신에게 선물을 주세요. 저 이번에 지갑 샀는데, 네. 황야의 1위님 가죽공방에서 만드신 네. 지갑을 하나 샀는데, 네. 되게 가볍고 얇고 좋아요. 심지어 두꺼워요. 네. 그립감이 장난 아니에요. 마감 장난 아니죠. 네. 네. 제가 이전에 쓰던 지갑이 루이스 비전스 거였는데, 네. 어디요? 루이스 비전스. 예. 예. 거기 거였는데, 네. 정말 확연한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채널 이런 거랑 비교해도 네. 네, 만만치 않아요. 손색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택배 그 기간을 잘못 계산을 해가지고 네. 빅그린 샴푸를 못 쓰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한 보름 정도 엘라스땡 샴푸를 쓰고 있는데 네. 머드림이 지금 장난 아니게 참관해가지고 무서워요. 마약을 넣나 봐요. 베개에 누워있지도 못하겠어요. 아, 머리가 그 철간처럼 바뀌었어요. 이렇게 네. 우둘두둘하게. 정말 빨리 네. 빅그린 샴푸가 정말 저를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확실히 근데 뾰루지는 없잖아요, 우린 지금. 그렇습니다. 쓰니까. 네. 그 외에도 자기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추석이 지나고 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이 진행되니까요. 네. 많은 분들 보시고 네.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쇼핑 가이드였습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추석에 어울리는 이야기. 돈 받는 이야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까? 침묵. 기껏해야 뭐 연예인 뒷담밖에 없습니다. 불쌍한. 내가 희생당하지 않는 경우. 거의 없죠. 네. 예, 특히나 청취자분들 경우에는. 대학 어떻게 갈 거냐부터 둘째는 안 낳느냐. 네. 예, 은퇴가 코앞인데 뭘 준비하네. 요새는 이런 잔소리가 싫다는 50대들도 있어요. 진짜요? 예. 아. 그리고 40대에 이제 은퇴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금융권이나 이런 데에. 네. 예. 그런 분들도 은퇴 이후 플랜을 묻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때문에 돌아버리겠다. 예.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가장 좋은 건 우리가 이제 우리 사는 이야기를 딱 했어요. 네. 그 순간에 모두가 아무 말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네. 모두가 아무 말도 안 한다. 네. 그럼 내가 매우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게 되지 않나요?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을 해보죠. 네. 입만 다물게 하면 되니까 목적은. 네. 처음에는 이제 그 추격자에 나온 하정우 씨의 대사 같은 걸 생각해봅니다. 야 4885. 네. 그런 당연하다는 듯이 저 경찰서에 가서 하는 말들 있잖아요. 네. 발목을 끊어놓으면 피가 먼저 빠져가지고요. 그러면 완전히 닥치지 않겠느냐. 온 가족들이. 근데 그러려면 저희가 우리가 범죄를 저질러야 되니까.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솔직한 이야기들은 뭐가 있을까? 부모님들이 겪지 않았는데 네. 네.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수긍하기 어려운 사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부모님이 말이 없어지시거나 네. 반박하기 쉬운 논리로 말씀을 하시죠. 어쨌든 간에 이제 돈을 못 받는다 그러면은 이제 회사도 힘들겠지. 사장님이 생각이 있겠지. 직장인이거나 자영업자란 말이에요. 직업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네. 그런데 20, 30대는 얘기가 다르죠. 자영업자인데 가게를 내기 어려우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보통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이제 가게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프리랜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난 사회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지금 프리랜서 때 했던 일을 돈을 못 받아가지고 예, 소가 진행 중인데 네.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면은 일을 하다 중간중간에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요? 아유, 이 돈은 또 언제 줄까? 아, 진짜요? 받을 수 있을까? 받으려고 또 씨름해야 되는 거 아닐까? 깔끔하게 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매달 말에 이제 회계를 정리하다 보면서 느끼는 게 안 주기 시작하면 네. 진짜 안 주고 싶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번 주기 시작하면 계속 그냥 매달 말에 주면은 그래 나는 그냥 돈이 지나가는 군형이지 네. 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네. 회사는. 네. 근데 그 생각을 안 하고 싶은 거죠. 겁나가지고. 돈 달라고 회사하고 씨름을 많이 해본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진이 빵 셔틀한테 꾼 돈?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줘야 될 돈을. 실제적인 값과 을의 파워의 밸런스도 그 정도에 수렴하지 않을까를 의심해보면 말이에요. 우리가 추석 때 만나는 많은 일가 친척과 자기까지 프리랜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억울한 줄만 알고 실제로 이제 세상이 어느 정도 평균치에 수렴하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겪는지 모르잖아요. 네. 제가 이제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의 요즘 프리랜서들이 겪는 모든 것들을 거의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살까요? 네. 현재까지는 이제 2016년 기준 그 알실의 대표 프리랜서 개발자. 네. 네. 개발자가 겪는 모든 흉한 꼴은 다 겪어보신. 예, 개발자 마스터. 근데 원래 그러면 살아있지를 못할 텐데 한국의 개발자 노동환경에서 그 모든 걸 다 겪으면. 네. 두 번째로 만나시죠. 예. 빈꿈님을 오랜만에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살아남아서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비욘세 같은 분이죠. 네. 서바이버세요. 늘 포기한 상태인데 죽진 않았어요. 네. 굳이 이제 데스티니 차일드와 다른 점을 설명하라면 말이죠. 그게 맞는 것 같네요. 네, 프리랜서는 그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늘 포기한 상태지만 죽으면 안 된다. 네. 네.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이야기를 이런 걸 방송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난색을 표명하셨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방송을 하냐. 흔해 빠진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걸 설명해 드리느라 좀 오래 걸렸어요. 아니다. 얼마나 같은 걸 당하셔놓고 지금.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제가 프리랜서 하면서 돈 받는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술 마시다가 하면은요. 다 닥쳤네요. 좋네요.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예. 그런 거예요.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 다 이렇게 함구하고 있더라고요. 이 격투기 하는 친구들이나 프로레슬링 배운다는 친구들 말이에요. 네. 자기가 얼마나 아프게 맞는지 자기들이 잘 몰라요. 자기들이 귀가 없어지도록 두드려 맞는데 그게 아픈지 잘 몰라요. 네. 예. 무엇이 이렇게 이분을 단련시켰는가. 오늘은 그런 일대기를 좀 들어볼 차례입니다. 그럼 이제 프로레슬러가 동네 양아치들한테 설명하듯이 하는 건가요? 좋습니다. 네. 얘들아. 예. 너네 진짜 이빨 있지? 이런 이야기죠. 예. 네. 개발자로 이렇게 처음에 운을 떼셨는데요. 오늘은 개발자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그 외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청취자분들 제가 지난번에 빈꾼님 나오셨을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이분을 여러분은요. 얼굴 말고요. 그림으로 정말 많이 만나셨습니다. 한두 매체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상당히 많은 대한 언론과 심지어는 TV
네. 신문 이런 데에서도 이분 그림 다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저도 만화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이분이 네. 그리신 만화. 네. 근데 그분이 이분이신지는 그죠, 저번 방송이 나간 뒤에 알았어요. 네. 네.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많죠. 네. 검색창에 빈 꿈으로 검색해 보시면 아주 익숙한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네. 뭐 굳이 검색하실 필요는 없고요. 귀찮으니까 와서 댓글 달고 그러지 마세요. 네. 사람의 양면성, 우리 지난 시간에 다이애나 스펜서 얘기할 때 나온 양면성이죠. 네. 보라고 걸었지만 댓글은 싫어.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런 면이 인기가 더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인기 있습니다. 인기 별로 없고요. 하여튼 블로그를 오랫동안 운영하고 웹툰도 살짝 변방에서 인기 없는 웹툰을 그린 그런 개발자.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하여튼 그런 경험을 한 사람으로 이제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마 이건 청취자분들 특히 트위터에서 보면은 그림러라고 하시는 분들도 네. 자주 성토를 하시는 부분이라서 그림 그리시는 분들. 네. 오늘은 특히나 오늘 프리랜서들 중에 최초의 주인공은 그림 그리는 양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꾸 인트로가 길어져가지고 청취자 여러분께 좀 죄송한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받은 고충과 개발자들이 받은 고충을 한 몸에 다 받고 계시는 분. 그렇습니다. 네, 이야기입니다. 네. 엄청나네요.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네. 네, 대학생 때 왜 다들 그런 경험은 좀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이거 수업에 필요한 자료다. 그래서 영어로 된 이 책을, 그것도 책 전체가 아니라 복사한 책을 한 챕터씩 찢어서 주는 거예요. 조별 과제로. 그래서 번역해오라고. 그래서 당연히 뭐 수업에 관련이 있는 내용이니까 번역하면 도움은 되죠. 그리고 원서도 한 챕터지만 읽은 게 되고. 근데 문제는 그걸 번역해 갔더니 이 교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그걸로 책을 내세요. 그런 경우는 많죠. 네, 많죠. 네. 저는 정말 교양 있는 데서 공부했나봐요. 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의 노동력을 전혀 안 뺏어 가셨거든요, 저희 교수님들은. 그런 수업을 안 들으신 거 아닐까요? 그렇죠. 다른 과 수업에 들어가서 그런 걸 경험해 볼 일이 없던 거죠. 다른 과 애들은 좀 당연하게 느끼고 있는 뭔가가 있긴 있는 것 같았어요, 다른 수업 들어가 보면. 맞아요. 저도 복수전공한 과에서 무슨 설문조사해 오라 그래가지고 그냥 친구들 네이트 오너로 친구들 초대해가지고 대충 대답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신방과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교수가 쓰려고 그러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방금 설문조사한 거 그런 것도 조사를 해갔더니 교수님이 다 취합해가지고 자기 이름과 자기 랩실 이름을 걸고 출판을 한다든지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무슨 국가 프로젝트에 연관이 있었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알게 모르게 많이 겪었을 거예요. 네. 내가 내 머리 써서 몸을 썼든 머리를 쓰든 만들어낸 무언가를 갖다가 돈을 누가 딴 사람한테 번.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뭐 대가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그걸 해갔더니 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나는 노동을 해갔는데 거기에 대한 학점을 매기는 거죠. 그렇다고 모두 A를 주는 것도 아니고 뭐 C를 받기도 하고. 네. 그래놓고도 우리는 그때 대학생이니까 어려서 원래 이러는 거겠지. 그러고 넘어갔을 거예요. 네. 그러고 사회는 그렇지 않을 거야. 네, 회사에 들어가면 월급도 받고 돈도 주고 내가 일하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을 거야. 라는 꿈을 품었을 거예요. 중요한 지적이네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혹은 군대 가서 다닐 때 군대 안 다니죠. 군대 있을 때 사회는 안 이럴 거야. 라는 생각 되게 많이. 은근 그걸 희망으로 품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회가 더럽다는 얘기는 대학교 때도 많이 들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니까 왠지 그것마저도 최소한 일을 하면 돈을 줄 거야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죠. 네. 근데 사회도 비슷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할 얘기가요. 네. 그런 연대기들을 좀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저는 그래서 몇 가지 케이스만 좀 한 서너 가지 얘기만 해봐도 되지 않겠냐. 근데 오늘 뭐 이게 11가지가 일단 보이요. 보시죠. 최초의 경험. 맨 처음에는 이거 아주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네. 예전에 이제 한 유명한 영화 잡지사가 블로그 서비스를 오픈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회사의 블로그 사이트를 열어놓고 거기다 블로그를 쓰게 한 거죠. 그 유저들이. 아, 네네. 예. 거기 뭐 이제 유명한 잡지사고 하니까 예, 거기 저도 이제 호기심에 들어가서 가입하고 만화를 몇 개 올렸어요. 영화 관련 만화를. 네. 예, 그때만 해도 이제 정성 들여서 색칠도 하고 뭐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어느 날 지인한테서 아는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오, 종이 잡지엔 네 만화가 실렸더라. 라고 연락을 줬다. 네, 연락이 왔어요. 뜬금없이. 즉 그때 알게 됐다. 네, 그때서야 알게 됐죠. 저는 그때 생각이 나요. 비 오는 날 저는 중국집에서 혼자 짜장면을 먹고 있었어요. 네. 느닷없이 그렇게 연락을 받았죠. 확 기억나는 순간들이 있죠. 그렇게. 네. 그때 왜 그게 기억이 나냐면 기분이 아주 나빴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네 만화가 잡지에 실렸더라. 근데 잡지사는 저한테 연락한 적도 없고요. 저는 제 만화가 그 지면에 실린다는 그 어떤 연락이나 뭐 그런 걸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서 처음 받은 거예요. 이미 인쇄돼서 나간 상태를 본 친구의 연락을. 이런 감수성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만화가 어디에 실렸다라는 연락을 받으면은 제일 먼저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저도 그래요. 그렇죠. 그런 감수성이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보통은 기분이 좋은가요? 그런가요? 저는 남의 기분 그런 거 신경 안 써서 그런가? 그런 걸로 기분 좋은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네. 아마 이게 재미로 만화를 그리고 했으면은 뭐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이 이전에도 뭐 앞으로 얘기할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이런 느낌이었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종이로 인쇄된 걸 딱 확인하고 잡지사에 연락을 했어요. 그 블로그 서비스에 올린 내용은 독자 투고로 간주해서 언제든 종이 잡지에 실을 수 있다. 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고지가 됐어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그걸 뭐 미리 어디 고지를 했냐, 뭐 약관에 있냐 따져 물었더니 그런 게 없었어요. 자기네들도 이제 약관 다 확인하고 해서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원고료 기준으로 3만 원인지 5만 원인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하여튼 그 정도를 받았어요. 네? 결국엔. 그러니까 너무 짧게 줄이셨는데 따졌더니 돈을 줬다. 네, 따졌더니. 그리고 따졌더니 약관 확인까지 다 하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는 게 판명이 나자 그럼 원고료를 줄게. 그래서 그냥 그걸 그냥 받고 끝내줬다. 네, 그때만 해도 어렸죠. 그죠? 어렸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네요. 네. 저 공공의적 원에 보면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강철중이 좌천이 돼서 교통을 하고 있는데 네. 신호 위반한 아줌마가 10,000원 줬는데 귀찮아서 그냥 받고 기분 더러워하는 장면이에요. 예. 네, 거의 딱 뭐 네, 그런 그러네요. 상태죠. 네, 넘어가죠. 아니 근데 따지니까 약관을 확인해봤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썼을 때는 아무 생각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진짜로 이거를 독자 투고처럼 간주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만들었다면은 아니, 회사가 얼마나 머리 좋은데 약관에 그걸 안 넣겠습니까? 그죠. 이게 그 옛날 얘기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옛날에는 이 개념 말이 옛날이지 한 20년도 안 됐죠. 네. 예. 그렇죠. 그 한 15년 됐습니까? 그때만 해도 지금하고는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천양지차가 나서 예. 맞습니다. 예. 네, 이게 한 15년 전쯤 얘기예요. 네. 그 지금은 이렇게 이제 독자들이 직접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풀을 만들어 놓고 그걸로 기사를 만들어내고 하는 업체가 거의 안 남았어요. 네. 그때 막 퍼가다가 거의 개미지옥이죠, 개미지옥. 네. 유저들 글 막 퍼가다가 요즘은 그런 업체가 거의 안 남았는데 왜냐면은 요즘은 일일이 관리 다 해줘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편집자 측에서 다 연락해주고 이렇게 만질 건데 아예 편집자로 편집 회의에 일부 참여시켜버리기도 하고. 네. 지금 또 남아있는 회사들은 그걸 하거든요, 귀찮아도. 그것도 있고 이제 헛소리였을 때 책임 소재도 문제가 여러 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약간을 뒤져보겠다고 했는데 아마 그 순간에 밥을 먹었거나 사우나를 다녀왔었거나 뭐 그랬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제 생각에는. 그건 모르죠, 저는. 네. 약간 이렇게 해서 처음 맛본. 이게 한 20대 초반 이러셨을까요, 아마? 아마, 예, 그때쯤 됐죠. 네.
근데 블로그에 저 말고 다른 사람들 글을 많이도 독자 투고로 썼더라고요. 아, 그 이후에도? 네. 그 이후에도. 통상적인 업무군요. 보통 사람들은 기뻐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기 블로그에 내 글이 인쇄됐다 하고 기뻐하더라고요. 저만 특이한 거겠죠. 그러니까 컨텐츠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걸 가지고 당연히 기분 나빠할 만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시죠. 왜냐면 컨텐츠를 돈 주고 파시는 분들이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뻐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그걸 보고 일단 기분 나빠할 의심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감수성이 좀 있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웹툰을 한 편을 갖고 간 게 아니었어요. 총 4편을 그렸거든요. 네. 그것도 이렇게 어느 정도 긴 분량을 4편을 그렸는데 그 4개를 축소를 해가지고 거의 한 페이지에 실었더라고요. 아, 그것도 또 자기, 하긴, 공짜라고 생각했으면 편집하는 것도 자기들 마음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좀 크죠, 저한테는. 그 개념을 벌써 20대 초반에 맛보셨다. 네. 그때만 해도 뭐 저작권이고 뭐고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잖아요, 사회에. 그렇죠. 그렇게 당하면 보통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엔 보통 다시 안 당하는데 이게 이제 인트로였습니다. 네. 그 다음 얘기는 뭐죠? 아니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구조가. 보시죠. 네. 저도 배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업체들. 이게 그거라니까요. 제가 생선 가게라니까요. 그리고 세상에 고양이들만 엄청나요. 도둑 고양이들만. 아, 고양이들은 카드도 없고 현금도 없고. 그래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민권도 없고. 아, 잡아들일 수도 없다. 거의 최근 쪽으로 뛰어넘을게요. 이제 블로그가 붐을 이루기 시작할 때 있잖아요. 막 너도 나도 블로그 하고 막 블로그가 돈이 된다 막 이렇게 언론에서도 띄워주고 막 그럴 때 한 10년 전인가요? 네. 10년까지는 안 됐을걸요. 한 10년에서 5년 네네. 전 정도. 예. 근데 그때쯤엔 이제 저도 블로그로 왕성하게 활동을 했던 때라서. 네, 지금도 빈꿈님 블로그 가보시면 뭐 많습니다. 아, 지금은 왕성하진 않죠. 네. 그때는 이제 정말 취재도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그때 정말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한다고? 뭐 물론 이런저런 연락을 많이 받지만 이제 이 주제에 막 맞는 사례는, 내용들만 이제 사례들만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주로 이런 내용이죠. 귀하의 블로그 컨텐츠를 우리에게 제공해주면 귀하의 블로그는 홍보 효과가 생기므로 윈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컨텐츠 제휴를 합시다. 컨텐츠 제휴라는 말은 번역하면 네 거 퍼가염. 네. 네 거는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다. 이게 이 문장 귀하의 블로그 컨텐츠를 우리에게 제공해주면 귀하의 블로그는 홍보 효과가 생기므로 윈윈이다. 라는 말은 좋아요. 추석용 문장이에요. 정말 익숙해요. 그때 또 윈윈 이게 또 용어가 또 이렇게 인기를 끌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있었죠. 네, 윈윈. 되게 재밌는 문장이네요. 기아의 블로그 컨텐츠를 우리에게 제공해주면은 블로그는 홍보 효과가 생기므로 윈윈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안 그런다고는 말 못하죠. 이거 뭐 피키캐스트 우리 사전으로 들어서 많이 얘기했고 뭐 그게 위키트리나 인사이트 뭐 이런 데에. 예. 예전에 이렇게 많이 받았다는 거지 요즘도 틈틈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예, 이런 걸 보내는 업체들이 주로 이제 신규 업체들이거든요. 신규로 어떤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컨텐츠를 이렇게 채워 넣지는 못하는 그런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메일을 쫙 뿌려가지고 조금 뭐 걸리는 사람들 한두 사람들이라도 걸리면 컨텐츠를 끼워 넣을 수 있잖아요. 블로그 서비스를 플랫폼을 해보려고 사업을 시작한 회사들. 네. 그런 회사들에다 갖다 주면 홍보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 없잖아요. 네, 진짜 그렇죠. 홍보 효과를 이야기를 하려면은 홍보 효과에 대한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는 제안서를 보내든가. 제안서 보낸 업체가 한 2개 정도 됐었나? 뭐 PPT 한 서너 장 해가지고요. 그 왜 있잖아요. 파란색 바탕에 이렇게 네모 몇 개 해가지고 이렇게 네모 몇 개 파란색 바탕. 찬란한 그 유치한. 그거 저 4초 만에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런 거. 컴퓨터 빠르군요 집에. 저는 그래도 40분은 걸리는데 거의 제안서 그런 거 보낸 업체가 없고요.
궁금하잖아요. 이제 그런 제휴니까 뭐 제휴면은 이 컨텐츠도 내가 갖다 쓸 수 있느냐, 아니면 뭐 제휴 관계라도 무슨 올림픽 제휴 이런 거 보면 돈 많이 주잖아요. 코카콜라가 삼성 예, 같은데. 예. 네.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죠. 저도. 아, 당신들이 올림픽의 코카콜라 같은 거냐 나에게. 네. 난 올림픽이면. 제휴라고 하잖아요. 제휴. 그럼 내가 너네 휴대폰 좀 갖다 써도 되냐? 네, 저는 초반만 해도 제휴를 그런 걸로 생각을 했죠. 아, 제휴란 단어를 너무 많이 쓰니까. 네, 설마 그게 제휴라고 공짜로 하니까. 달라는 소리인 줄은 모르고. 네. 그게 일반적인 제휴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너무 어렸나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문의를 몇 번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걸 물었어요. 제휴면 당신 컨텐츠를 내가 갖다 써도 되냐? 그러면 이제 연락이 없더라고요. 아, 그럼 이건 아닌가 보다. 돈을 주려나? 와, 좋다. 그게 맞는 거긴 한데 삼성이 제휴를 원래 멘탈이 한다고 이래야 해서 강해요. 맞아요. 예. 아니, 삼성이 제휴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스마트폰을 주진 않을 거잖아요. 네. 돈을 줄 거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돈을 주죠. 네,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돈을 주냐고 물었죠. 컨텐츠 사용료를 얼마나 줄 건가요? 물으니까 이제 그쪽에서 대답을 하기를 귀하는 홍보 효과가 생기므로 우리와 제휴를 하면 뭐 좋고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아, 답은 아까 얘기한 거랑 처음 얘기한 거랑 똑같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아저씨 아줌마들하고 대화할 때 보통 느끼는 거잖아요. 처음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우리가 조목조목 따지면 아까 했던 얘기를 또 하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제가 이제 대화를 쭉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컨텐츠 사용료는 얼마인가요? 네, 귀하는 홍보 효과가 생기므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럼 공짜로 쓰겠다는 말인가요? 아, 귀하는 홍보 효과가 생기므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아, 그래서 얼마를 줄 건데 돈을 주기는 주는 거냐? 라고 이렇게 계속 묻다가 이제 홍보 효과 필요 없다. 컨텐츠 사용료를 주는지 안 주는지는 확실히 해라. 그러면 이제 돈을 못 준다라고 답장을 보내면 양반이고 대부분 연락을 끊죠. 시리도 이거보단 똑똑해요. 시리가 얼마나 똑똑한데 시리한테 막말을 사람 아니라고. 처음에 컨텐츠 사용료는 얼마나 줄 것인가 물어보니까 귀하는 홍보 효과가 생기므로. 그러니까 이걸 공짜로 쓰겠단 말인가요? 그러니까 귀하는 홍보 효과가 생기므로. 공짜가 아닌 셈이지요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거기까지는 내가 너무 나쁜 놈인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다. 그렇죠. 예, 답장을 보내는 사람은 사장이 아니고 담당자니까요.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을 수도 있죠. 이게 그리고 회사어죠, 회사어. 네, 그렇죠. 네. 아, 회사어, 그 회사어. 네. 그 회사에서 이제 연락처를 뱅뱅 돌릴 수 없을 경우에 주로 써먹는 수법이죠, 이거. 했던 말 계속하기. 네. 이제 이런 거는 받으면 아예 답장을 안 합니다. 빈꿈님처럼 답장을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네요. 그렇겠죠? 많이 겪으신 분들은. 네. 그 말인즉슨 이 담당자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연락을 돌리겠네요. 찌르고 네. 다닌다. 네, 그렇죠. 네.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곳에서 그림이라든가 만화로 인기가 있는 사람들한테 메일을 다 보내보겠네요. 실제로 블로그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연락 받은 사람들 꽤 많습니다. 자주 그렇군요. 봤죠, 또. 저는 페이스북에서 이제 그림을 그려서 올리시는 분들 거를 좋아요를 많이 해놓거든요. 그래서 네. 뭐 최근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무슨 심리학 썰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웹툰 그리시는 분이 그냥 취미로 연습장 같은 걸 찍어서 올리시는 그런 네, 것도 그렇죠. 있고, 네,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많이 팔로우를 해놓는데 한 1, 2년 팔로우를 해놓으면 이제 그분이 그리시는 홍보 만화 같은 게 이제 제휴를 맺은 만화 같은 게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잘 됐구나라는 생각만 했는데 거기까지 가게까지 그런 분들은 이런 메일을 수백 통을 받으셨겠네요. 아마 그렇겠죠. 네. 뭐 수백 통은 많다고 치더라도 수십 통은 받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 이제 이런 거를 쓰려는 업체들의 경우를 아주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윤세민 기자가 좋은 지적을 해준 거죠. 그 경험은 일관돼 있는데 네. 그 경험이 너무 잦다. 그렇죠. 거의 뭐 무슨 사흘에 한 번, 나흘에 한 번, 일주일에 한두 번 이런 꼴로 계속 메일이 와가지고 네. 쓰고 싶다. 홍보 효과를 내드리겠다. 네. 예. 그런 거죠. 그 RPG 게임이 고블린 같은 거 있잖아요. 첫 판에서도 나오는데 진짜 나올 때까지 계속 나오잖아요. 네. 게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와서 깔짝거리잖아요. 이게 또 게임 개발팀이 모든 몬스터를 다 다르게 만들 순 없어요. 네. 네.
파이널 판타지에서도 처음 나온 그 조끼 입은 불량배 진짜까지도 나오잖아요. 그 디아블로2에서 보는, 필드에서 보는 이제 소 같은, 모든 소가 성격이 다를 수는 없으므로. 아, 업체들이랑 그런 거다.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표현형도 똑같고, 그런 식으로 엄청 많이 경험하셨을 거다. 네. 그리고 아까 페이스북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이거 메일로 주고받을 때는 그래도 생각할 여유가 있었어요. 생각할 여유가 있다는 건 사기에 빠져들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그렇죠. 예, 요즘은 그래요? 이제 페이스북 채팅 쪽지 같은 걸 보면 거의 채팅이거든요. 네. 네, 맞아요. 거기에 써가 넘어갈 수 있는 확률도 높아져요. 바로바로 답변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 예, 예. 때문에요. 그리고 열을 확 받을 확률도 높아지고요. 그렇겠네요. 예, 보내는 쪽에서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써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 메시지 보내는 기능은 아예 닫아버렸어요. 아, 이게 그럴 정도시네요. 예. 메시지를 보낸다는 건 좋은 뜻일 가능성보다 공짜로 갖다 쓰고자 하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훨씬 많으니까. 네, 그렇기도 한데 이제 거기서 메시지에서 답을 안 해주면 이런 답장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우습게 보이나요? 안 보이니까 안 보고 싶으니까 답을 안 하지. 네, 뭐 물론 차단하면 끝이긴 하지만 재밌어 보이면 내가 말을 걸었겠지. 아니, 네. 돈 주면 우습게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어허. 근데 보통 사람들이 메일로 주고받을 때는 그런 말까지는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채팅이라는 게 예. 기본적으로 어떤 키배의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요즘 키배들 너무 많이 봐서 네. 우리 피곤해가지고. 네. 제가 우습게 보이나요는 이 사람 마음속에 모두가 키배 쪽으로 약간 지금 모두 온이 된 거예요. 아, 콘텐츠는 안 줄 것 같고 배터리나 떠볼까? 그래, 아니 회사에서 일하는데 그런 말하는 멍청이는 없죠. 예. 참 그렇구나. 아, 업체들이랑 그렇다. 돈 얘기하면 이제 키배 모드로 전환한다. 개인적이 되어서. 담당자도 인간이니까요. 네. 이 전환하겠죠. 그냥 업체들이라는 항목은 이해를 했어요. 사실 이것도 그냥 자주 듣던 얘기라 뭐 그냥 다 듣던 얘기겠지 생각했는데 그렇게 업체들한테 많이 메일을 받고 산다는 건 진짜 피곤하고 불쾌하겠네요. 그렇죠. 예. 네.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갑니다.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죠, 업체들이. 네. 그 다음 항목이 머리 굴리는 업체들이. 네. 그 전에 기본 옵션 업체들. 네, 기본 옵션이죠. 그 네. 무대뽀였죠. 네, 쫙 뿌리는, 스팸 쫙 뿌리는 그거였는데, 이제 해놓고 머리를 써요. 뭐 걸리면 쓰겠다는 마인드. 네, 네. 한 놈만 걸려라,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머리를 어떻게 굴리냐면, 머리 굴리는 업체들. 블로그에 글을 쓰게 만들어요. 음. 그러면 잘 쓴 사람 몇 명을 골라가지고 경품이나 돈을 주는 그런 방식이 뭐, 있어요. 요파씨 아닌가요? 사연을 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알았어요. 왜 사연을, 아니, 너무 짧게 써 있어가지고 블로그에 글을 써 올리면 잘 쓴 사람 몇 명에게 돈이나 경품을 주는 방식. 요파시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려요. 알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요파시로 홍보하는 글을 써라, 이런 거죠. 뭐, 물론, 좋아서 응모를 한 거라면은 뭐, 별 네. 상관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네. 하여튼, 이거하고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들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디 유럽 여행 보내준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미지 하나를 탁 만들어 놓고 이걸 블로그나 SNS에 퍼가라. 퍼가면서 맞아요. 뭐 후기라든가 기대평을 남겨라. 그럼 맞아요. 추첨해서 한 명한테 보내주고 뭐 나머지는 500원짜리 바나나 뭐 우유 같은 거를 보내주겠다. 바나나 기프티콘을 되게 예. 비싸요. 아, 그 너무 비싼가요? 언제 물가를 지금. 아, 그때는 500원이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 네. 그 외에도 많지만 이제 대표적인 게 두 개. 이거는 요즘도 쓰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문제는 이제 만약에 추첨을 해서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 이런 거 보면 말을 조심해야겠죠? 몇몇은 당첨자가 내정돼 있어요. 그게 예, 인터넷에서 논란이 된 적도 꽤 있고요. 몇 번 있고요. 그거는 약간 만연한 비밀 같은 거죠? 네, 그렇죠. 네. 공공연한 비밀. 네. 예,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확실한 증거를 댈 수 없으니까 그냥 쉬쉬하고 있는. 네. 근데 실제로 이런 추첨 이벤트? 이 이벤트에 자주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자주. 이 사람은 정말 자주 이런 데 걸려가지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그런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자주 걸리는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은 그거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주 걸리는 사람들이라고. 네, 집에서 덕질로 네. 그 사람의 당첨 이력을 쫙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역산해 보면 그거 아니에요. 당첨자가 내정돼 있다는 건 홍보용 글을 써줄 그들이 전문가라고 인정한 블로거가 이미 정해져 있고 네, 맞아요. 그에게는 이제 업무 비용 삼아서 이 사람한테 여행을 보내주고 그 외에 나머지 2등부터 넘어가면은 경품이 좀 싸니까 네. 조금만 더 써가지고 홍보를 크게 해보는 네. 네. 들인 돈에 비해서 홍보 행사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네, 그거죠. 그게 이제 뭐 2등부터는 경품이 싸니까라고 말씀하셨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서 이런 거 뭐 공유하면은 뭐 드립니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2등부터 수준이 아니고 거의 공유 수가 4천에서 10,000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보통. 그렇죠. 네. 되게 싼 걸로 해도. 네. 그리고 또 20대들은 기대할 수 있는 자신의 시간당 그 수입이 높지 않으니까 네. 그런 거 많이 참여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리고 이건 얘기가 조금 옆으로 튀는 것 같은데 예, 한때 페이스북은 현금 준다는 이벤트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도 해요. 네. 그거 해놓고 페이지 팔로우 수 올라가면 팔잖아요. 바카라라든가 뭐 예, 그런 업체에 팔잖아요. 그래가지고 현금을 실제로 누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맞아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뭐 블로그 하는 사람들, 뭐 블로그에서 뭐 그림을 그리든 글을 쓰든 이런 사람들, 홍보에 쓰이는 인력들 따로 있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미지옥처럼 끌어대다가 다른 글 쓰는 사람들도 엮어 붙여가지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페이는 못 받은 게 되니까 아까랑 똑같은 경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머리를 굴린 거다. 네.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편이죠. 왜냐하면 내가 노동을 했다고 한 거는 뭐 퍼간 거 정도. 네. 기껏해야 몇 줄 이렇게 글 쓴 거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여행기 이벤트 뭐 그런 게 있어요. 여행기를 써 올려라. 그러면 뭐 거기서 한 사람 잘 쓴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경품을 대단한 걸 준다. 이런 것도 내정돼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게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아세요. 그렇겠네요. 하는 사람들끼리는 네. 알아요. 지금 이거 거의 내부 고발 비슷하게 됐는데요. 이쪽으로 블로그 쪽으로 얘기하면 할 말 많아요. 나중에 따로 시간을 마련하시죠. 뭐 당연하다는 듯이 저희의 노동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먼 훗날에 해야 돼요. 아직도 알겠습니다.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큰일 나요. 네, 블로그 얘기군요. 하긴 블로그도 장사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중요한 노동이니까요. 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엔 이제 강연입니다. 강연을 어떻게 공짜로 얻을 수 있어요? 강연회, 또 웃으시는데 강연을 공짜로 하는 사람 꽤 많아요. 전 돈 안 받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UMC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떤 업체들은 다 돈 안 주고 자꾸 홍보만 하려고 그런다. XSFM은 무슨 재주로 돈 다 받아내고 그렇게 광고를 하냐. 저는 무슨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우리한테 오면 알아서 돈 얘기가 나와요. 그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해서 전 경계심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편의점에서 왜 돈을 주고 물건을 가지고 나오냐. 예. 우리가 손님이 오죠? 올 때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서 이 사람은 괜찮을 것 같아. 이 업체는 괜찮을 것 같아라고 해서 받아서 미팅하죠? 그러면 돈 얘기 안 해도 돈 받아요. 계약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커피 마시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면 되거든요. 아니, 편의점 같은 데서 돈을 줘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있다가 알바가 달라 그래서 깜짝 놀라서 돈을 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그 얘기예요. 네. 가끔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저씨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 그럼 요파씨에 나올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너무 귀해서 그 사람은. 레어한 사람이라.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알실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빈꿈님과 제가 이제 살던 세상이 다르다는 사실을 하나 인지했습니다. 강연도 공짜로 한다. 일단은 저희에게 돈을 꼬박꼬박 잘 내는 광고주들의 광고를 듣고 네. 얘기를 좀 들어보죠. 감사합니다. 네. XSFM입니다. 가죽장인 황야의 1위의 꼼꼼함. 끝까지 책임지는 서비스는 그대로. 최고가의 프랑스 사냥 가죽으로 품질은 더 올라간 데볼프 제뉴인 레더. 지금까지도 앞으로는 더 나은 당신의 자부심입니다. Devolf Genuine Leather.
무르피는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관절의 불편함 개선, 관절 구성 성분 제공, MSM과 속단 등 복합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당신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MSM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 12주 섭취 후 관절의 통증, 뻣뻣함, 운동 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소 관절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또는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엑세스몰에서 만나요. 어떻게 해야 강연을 공짜로 얻어먹습니까? 강연 만든 업체들이. 네. 아주 최근에 있었던 지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요, 신원을 가려드릴게요. 다음 주 목요일에 출연하세요. 그리고요, 90년대에서 오신 분이에요. 누군지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90년대에서 시간 여행하고 오시자마자 이런 일을 겪으신 거군요. 맞아요. 그분이 이제 스카프를 매시고 아니 스카프를 두 번으로 하시죠. 네. 어쨌든 맨 거죠. 네, 맞아요. 귀걸이도 똑같은 거 하셨을 거야.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연락을 받았어요. 어느 기업 업체한테. 네, 그 업체가 아주 좋은 일을 하는 업체예요. 네, 청취자 여러분 중요한 단어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 업체. 네, 꽤 유명한 업체고 말씀드리면 다들 아실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뜬 업체인데 하여튼 그 업체가 이제 자기네들도 조그만 업체에서 발전한 업체라서 스타트업 기업들 대상으로 강연회를 주기적으로 열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자기네들 사업하고는 별 연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들도 사회적 기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맞아요. 사회적 기여가 맞긴 맞아요. 네. 네, 그 자체만 보면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 업체로부터 이 분이 연락을 받은 거죠. 강연을 해달라. 강연해달라. 네. 그래서 진짜 뭐 좋다. 그래서 강연 주제, 발표일, 시간 다 협의가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며칠 이렇게 있다가 이분이 확실히 해두고 싶다면서 강연료 얘기를 했대요. 강연료는 얼마냐 확실히 하자. 그랬더니 이제 그쪽에서는 사업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사회공헌 차원에서 하는 일이니까 하는 좋은 일이니까 네. 자기네들도 이걸로는 수입이 없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좋은 일 하는데 이런 거. 그래서 결국은 강연료가 없다고 했대요. 이거를 물어보니까 말이 좋네요. 네. 강연료 얘기를 물어본 시점도 강연이 있기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자세한 건 오시면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쭤봐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버럭을 하셨어요. 이렇게 성격이 좋으신 분은 아니에요. 버럭을 잘하세요. 아 근데 아니구나. 피해자분도 저랑도 이제 통화 자주 하시는데 네. 엄청 착하신데 저랑 통화하시면 버럭하실 땐 하세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돈 주면 우습지 않아요. 네. 나랑 친한데 네. 돈을 줘서 친할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한 얘기예요. 네. 저도 성격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분이 화를 내셨다. 강연해달라고 한 업체한테. 네. 뭐라고 화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담당자한테 이제 당신도 그러면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월급 안 받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버럭을 하셨대요. 그러고 또 말이 어갔겠죠? 결국엔 취소. 난 안 가겠다. 취소? 돈 안 받고는 못 한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업체들은 일정 얘기하고 강연 내용 얘기한 다음에 포스터에 그 사람 얼굴 집어 넣어버리잖아요. 네. 이것도 들어간 상태였어요. 이미. 네. 근데 그냥 돈 안 준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취소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홍보물은 나왔고 그걸 내리고 다시 올리더라고요. 네. 다급하게.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저도 이분이 나오네. 그래서 주제도 좀 관심 있는 주제여서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직접 여쭤봤죠. 오시면 가려고 했는데 무슨 일 있었냐.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쭉쭉
해주시더라고요. 그 사회공헌 활동 이게 되게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업체에서도 자기네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회공헌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강연자에게도 돈을 안 준다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업체는 공헌한 게 없잖아요. 사회공헌은 강연자가 있죠. 장소를 제공했죠. 그리고 가끔은 이제 거의 대부분은 무료인데 가끔은 그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강연 들으러 오는 사람들한테서 5,000원이나 10,000원을 받기도 해요. 진짜로? 예. 근데 거마비도 안 줘? 네. 그러니까 공헌을 하려면은 자기네가 돈을 들여가지고 강연할 사람을 초청을 해서 그 돈을 이제 돈을 통해서 공헌을 한 건데 그 외 노동도 필요하겠지만 네. 근데 우리도 좋은 일 하는 거니까 강연자도 당연히 공짜라고 되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 거네요. 네. 근데 저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건데 그 연사들이 이제 재능기부 차원에서 강연을 했던 영상들이 있었어요. 이제 연사들은 재능기부 차원에서 이제 강연을 했고 그 영상들을 찍은 거죠. 강연을 진행한 단체에서는 주최 측에서는. 근데 이제 그 영상을 이제 돈 주고 팔려고 한 거죠. 우와. 네,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그 일을 했었거든요. 저는 다행히 돈을 받았는데 컨텐츠가 다 만들어지고 서비스를 하려고 올려놨는데 그 강연을 하신 분이 이 일을 제기하셔가지고 그냥 확 단번에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강연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케이스도 꽤 많은 모양이다. 네. 한때 재능기부가 막 이렇게 붐을 이룰 때 있었잖아요. 그때 무료 강연해달라고 하는 요청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꽤 많았어요. 제 주변에도. 블로거들도 많이 불려갔거든요. 기부 앤 테이크지. 기부를 했으면 얻는 것도 있어야 돼. 아니 그리고 재능 기부를 내가 할 거면은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하지 니네 회사 위해서 하진 않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논리는 그거죠.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을 다 해줬으니까 너네들도 우리 뜻에 따라서 공짜로 해라. 단 그렇지만 이 좋은 일을 한 이름은 우리가 남긴다. 뭐 이런. 그리고 그런 거를 하려면은 제일 먼저 이 얘기를 해줬어야죠. 강연료는 그쵸. 없지만. 예. 근데 이걸 물어보고 나서야 이야기를 네. 했다고 치면 사실 강연료는 없지만이라고 미리 말을 했다면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예. 이걸 일절 언급 안 했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이 업체가 확실해 둘 거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돈을 주고 이분한테만 안 줬는지 그거는 뭐 확인할 길이 없어요. 어쨌든 근데 이분은 못 받았어요. 네. 이렇게. 하여튼 이런 공짜 강연이 많은데요. 이거는 또 청취자 여러분들도 조심하실 게 공짜로 갈 수 있는 강연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 공짜 강연 가서 이렇게 후기에 뭐가 안 좋았다 이런 거 남기는 거 정말 쓸데없는 일이잖아요, 사실. 네. 그 공짜 강연을 하시는 분이 정말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강연도 상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거에도 분명히 퀄리티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퀄리티는 가격이 분명히 매겨지는 것이고. 정말 봉사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네. 안 그럴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는 건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요. 네. 그럼 이제 봉사정신이 투철하지도 않은데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은 분명히 약을 팔 거라고요. 저도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세상에 찌들지 않은 사람은 돈을 못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하고 갈 것이고 저도 공연할 때 돈 안 주거나 똑바로 안 주면 그런 적 가끔 있어요. 아니고 이제 세상에 충분히 찌든 사람이다. 네. 프로다. 그럼 약을 팔겠죠. 그러니까 강연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옥장판을 사라고 하는 경우는 많죠. 네. 그러니까 갑자기 그게 떠오르는데 환타웅은 돈 받고 강연하는데도 가이드북 사라고. 그 윤리에 어긋났죠. 제가 우리 방송 나와서 가이드북 얘기하면 정말 혼꾸녕을 내놓을 거예요. 다음번에 한 번만 더 그러면. 네. 환꾸녕을 내놓을 거예요. 아이고 갑자기 환타웅한테 미안해지네. 네. 가을에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업체들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사장들 항목이 따로 있는 이유는 뭡니까? 업체 사장들. 왜냐면 이건 이제 뭔가 달라고 한다기보다는 사장님들이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유가 이렇게 적혀있네요. 그 빈군님은 또 개발자시기도 하고 만화를 계속 그리신 것 때문에 유명하시니까 개발자 IT 관련 만화 때문에 연락했다. 아니 근데 진짜 그 만화들을 제가 보면은 귀여운 그림체로 정말 날카로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대충 비관적이에요. 네. 네. 아, 그리고, 사장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만화 되게 많아요. 아, 그건 그래요. 네. 네. 근데 그걸 그냥 자기만 느끼고 있으면 되지 왜 본인을 불러가지고 하여튼 저도 처음에 몇 번은 이 사람이 왜 나를 부르지? 궁금하잖아요. 네. 만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할까? 네. 만나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거. 그래서 몇 번 만났어요. 한 3번 정도만 다른 분들 3명 정도를 만났어요. 네. 만나니까 그 3명 모두가 저한테 뭔가를 대단한 걸 기대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뭔가 대단한 얘기를 해주길 바라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현자를 찾아갔다는 느낌일까요? 내가 너를 불러줬으니 네가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해봐라.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무슨 소리야? 철학자를 후원하는 그리스 귀족 같은 건가요? 그거네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도 말이죠. 제자백가의 시대에도요. 네. 이 군주들은 찾아가서 일단 무릎을 꿇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민을 얘기해요. 맞습니다. 그래야 너네 법 있어 없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 맞습니다. 그건 제자백가고요. 그리스 귀족 그거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래요? 그 사람들 후원 되게 정기적으로 많이 해줘요. 그냥 후원하잖아. 네. 그게 이제 말 들어보고 후원할 만하면 하는 거 아닐까요? 그 앞에 과정이 생략된 거 아닐까요? 그럴까요? 아니, 유명세를 얻어야죠, 먼저. 근데 유명세는 얻으셨잖아요. 글쎄요. 하여튼 저를 부른 이분들도 나름 이 바닥에선 유명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IT 저도 업계 유명한 사장님들이 빈꿈님을 그러니까 유명한 그 IT 관련 만화를 그리던 일러스트레이터이자 블로거를 불러서 만난 다음에 그 블로거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이자 개발자가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뭐 준비해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자. 네. 어떤 한 분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죠. 뭐야? 지가 먼저 전화해놓고. 이거는 진짜 멍하네요. 네, 저도 정말 이게 뭔가 그때 쇼크를 받아서 그다음부터는 이런 거에 전혀 응답을 안 해요. 불러서 나갔더니 자 내게 말을 해봐라고 한 다음에 뭘요라고 하니까 그냥 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자기가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나 뭐 회사에 대한 얘기를 막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저한테 뭔가 그에 대한 답을 묻는 듯 하더라고요. 네네. 저는 뭐 처음 보는데 이제 처음 보는데 그 사람이 가장 간과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누구세요? 네. 저는 한번 그냥 가볍게 얘기나 하자고 해서 갔는데 그러니까요. 어쩌라고. 아니 처음 보는데. 아니 물론 그 전에 이름은 얼핏 듣고 있었어요. 네네. 있었지만 이름을 듣고 있었다고 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고 하진 않잖아요. 네. 뭐 삼성이라면 모를까? 그렇죠. 그런 의무가 지워진 적도 없잖아요. 네, 그렇죠. 뭐 사전에 그런 얘기를 할 거라고 알려준 적도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이 이야기를 따로 해주시는 이유는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셨기 때문일 텐데 본인이 만들어 놓은 창작물들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게 유명해졌기 때문일 것이고 이때가 딱 3번째였어요. 3번째. 예. 근거가 있을 텐데 이렇게만 만나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따라간 시야로는 왜 이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짐작이 안 가는 상황이에요. 제가 비슷한 경험을 어디다 갖다 대고 싶어도 저는 뭐 섭외하러 갈 때 아니면은 저 광고주 만나러 갈 때 그때 아니면은 이거 일 때문에 사람 만날 일 없잖아요. 만나면은 저는 만나러 가는 길에 운전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해요. 어떻게 약을 팔지? 제가 만나러 가자 그랬잖아요. 만약에 섭외하려고. 그랬으면 계속 그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우리 광고주분들도 그 생각하실 거예요. 그쪽이 먼저 전화했으니까 제가 오면 어떻게 약을 팔지?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 만나러 간 놈이 준비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만나러 가긴 했죠. 그쪽에서 불러서 불려간 거지만. 부른 쪽이 그러니까 먼저 연락한 쪽이.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냥 가볍게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러고 간 게 잘못이죠. 잘못이라.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프리랜서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사장들이 무슨 생각으로 사장님들도 괜찮습니다. 예. 프리랜서들은 대부분 일 관련해서 이렇게 부르겠죠. 그 전에 두 분은 젠틀 하셨어요. 그냥 제가 아무 준비 없이 온 걸 알자 그냥 갑자기 바쁜 일이 생각났네요 하면서 이렇게 생각났어요. 네, 생긴 자리를 타하는 뭐 젠틀하게 그렇게 그 사람은 하셨어요. 내가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던 분이네요. 그것을 소위 이제 일 상황의 업무라고 합니다.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아이와 대화하기. 네.
그러니까 제가 큰 도움이 된 거죠. 제가 그걸 깨닫게 해드렸으니까. 그러게요. 내 인생에 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무엇? 네. 벌초. 그래가지고 갑자기 떠나고 선산으로.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하여튼 이 세 번째 그래서 대책을 심각한 만드셨어요? 예, 심각한 분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저는 제 시간 드리고 제 차비 드리고 그죠. 거기까지 간 건데 프리랜서는 차비가 얼마나 중요한데. 차비 중요해요. 네. 버스가 왕복이 2,000원이 넘는데 요즘. 아니 맞아요. 그리고 프리랜서는 저도 프리랜서지만 그 업무를 진행하는 일정 중에 미팅이 껴 있으면 돈이 올라가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예, 상담료 컨설팅이죠. 그게. 네네. 저도 무슨 저 섭외하러 미팅 갈 때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 섭외가 실패하면 내 시간과 기름값. 그러니까 차비는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시간이 정말 아깝죠. 오가는 데만 1시간 넘게 걸리니까요. 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후부터는 이런 메일이 오면은 만나자는 이런 연락이 오면은 딱 미리 준비된 텍스트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서 답장을 보내줘요. 뭐라고요? 미리 준비해놨어요. 줄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컨설팅 비용은 기본 1시간 50만 원, 추가 30분당 10만 원입니다. 아래 계좌번호로 먼저 입금을 하시고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십시오. 엄청 효과적이네요. 딱 이렇게 답장을 보내요. 그냥. 이게 왜 효과적이냐? 너무 바가지거든요. 변호사 상담할 때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바가지인지 아실 수 있어요. 그냥 이거죠. 뭐 아이고 연락하지 마라. 네. 네. 이딴 걸로 연락을 하고 그러세요. 이거 누가 낸다 그러면 더 짜증나겠네요. 이거 내면 이제 그때부터 되게 저는 이제 죽는 거죠. 피곤해. 아, 이거 미쳤나 이 사람이? 뭐 이런 고민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게 가격이 너무 싼 게 아닌가 물가에 비해서. 그래서 100만 원으로 올릴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실제로 누가 입금을 하면 큰일이 나니까. 큰일이죠. 그렇죠. 저는 무슨 말을 해야 돼? 돈은 받았는데 이러면서. 네. 그리하여 그 뒤에는 컨택해오는 사람들은 있죠. 네, 이렇게 오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 후에도 한 4명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 문자를 마법의 문자를 보내시고 보냈어요. 그럼 뭘 합니까? 없죠. 답이 우와! 아예 없죠. 아직까지는 물가에 맞네요. 네, 그러네요. 내겠다는 사람이 없으니 좋습니다. 네. 이 다음에 기대돼요. 정부 산하기관. 정부 산하기관, 정부 기관 밑에 있는 말단 기관이긴 해요. 거기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물론 네. 사건의 시작은 전부 저한테 연락을 해오는 걸로 시작하죠. 뭐 블로그에 그림을 쓰겠다는 거예요, 또? 네. 웹툰을 쓰겠대요. 이때는 이제 자기네들이 사용료도 뭐 지급할 의사가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응했죠. 네. 그리고 담당자하고는 전화 통화를까지 해가지고 이제 구두상 약속까지 했어요. 컨텐츠 사용료를 얼마 정도 지급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네네. 그래서 이제 더 자세한 금액을 확정하고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방문을 하래요. 네. 그쪽에. 그래서 그쪽으로 갔죠. 가니까 담당자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요. 연락하신 담당자가 안 나온다. 예, 안 나왔어요. 이거는요, 저 대출 상담할 때나 특히나 그 허위 매물 중고차 팔 때 많이 볼 수 있는 수법이에요. 통화하던 사람이 안 나오고 딴 사람이 나와서 좋은 물건 있는데 봐라라고 말하는. 그 다단계 잘못 끌려갈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내 친구가 그러니까 친구가 강남역에 밥 먹으러 오라고 네. 자기가 산다고 오라 그래요. 가요. 그러면은 회사 앞에서 잠깐 기다리라 그래요. 내가 잠깐 일이 밀려가지고 회사 앞에서 잠깐만 기다려. 그러면은 팀장이랑 같이 나와요. 나는 밥 안 먹었는데 커피숍으로 데리고 가요. 혹은 사무실로 데리고 가요. 네. 그리고 이제 약을 팔기 시작해요. 우와. 옛날 진짜, 강남역 진짜 근처에 약 팔잖아요. 네, 강남역 근처에 그런 다단계 업체 되게 많았어요. 아니면 맞아요. 친구는 아예 나오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양재역 3호물산 사거리 근처에 그런 데 되게 많았어요. 네. 저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너 갇혀 있는 거냐고 물어본 적도 있어요. 아니 왜냐면 친구는 안 나오니까. 물론 그 담당자 이번에 이 정부 빈곤님이 말씀해주신 정부 산하기관의 담당자는 갇혀 있지는 않겠지만 네네. 하여간 담당자가 나오지 않고 딴 사람이 나오는 수법이 일단 나왔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다단계였나? 팀장이 나왔습니다. 팀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네, 네. 포스도 팀장 같았어요. 싸가지 덥고. 하여튼 그 사람이 나오더니 큰 회의실로 데려가더라고요. 예, 아주 큰 회의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저 끝에 앉고 저는 이쪽 끝에 앉고 거의 영화 같았죠. 그러고 앉아가지고는 이렇게 폼을 탁 재고는
얘기를 좀 했어요. 네. 컨텐츠에 큰 대해서. 데를 불러가지고 밀폐된 데 불러가지고 일단 위축이 되죠, 저는. 수축이 돼요. 남의 집안에 한 다발 근육처럼 수축이 됐어요. 남의 집안에 큰 데잖아요. 아니 그게 자기는, 예. 되게 신기한 게 회의실에 먼저 들어가서 앉아 계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사람이 이제 입구에서 제가 왔다고 이렇게 하면은 경비가 그 사람을 불러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가서 이제 회의실 들어가면은 왠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거 좀 가 있으면 안 되겠나 이런 말을 할 것 같아. 네가 가라. 아니, 그 사람이 말해줘야 문을 돼. 열고 뭐 같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예. 저는 그 앉아있는 배치가 너무 신기해서요. 그러니까 그건 하와이에 좀 가 있어라 이런 말 할 때 쓰는. 이쪽으로 앉으시죠 하고는 자기는. 아니 근데 저도 그런 큰 회의실에서 면접이나 미팅 많이 해봤거든요. 엄청 큰 회의실에서. 근데 보통 옆에 앉거든요 그냥. 그렇잖아. 근데 굳이 그렇게 그 대저택의 식사처럼. 네. 말씀해 보지 그러죠. 팔씨름하자고. 여가 이러면서. 네, 아무튼 네. 사람이 바뀌어 나왔으면 돈 얘기부터 다시 해봐야죠. 네. 그쵸. 그건 이제 저는 이미 얘기가 끝났으니까 네. 구두상이지만 얘기가 끝났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계속 컨텐츠를 어떻게 업로드하고 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좋은 일에 쓴다 뭐 이런 거를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끊고 중간에 계속 놔두면 계속 얘기를 하시겠더라고요. 몇 네. 시간이고 그래서 끊고 그거 이미 다 들었고 지금 금액 확정하고 계약서 쓰러 왔다. 네. 그거 확실히 해달라 하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는 돈은 못 주고 표창장을 드리겠다고. 그럼 나도 컨텐츠 안 주고 표창장 주면 안 되나? 그럼 표창장 마트레이트. 아니 이게 공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표창장 모으는 표창장 덕후들이 거래하는 거예요. 교환합니다. 아니면 유희왕처럼 이렇게 밑에 쓰는 거 아니야. 판매 / 교환. 표창장 교환합니다. 아니 상급 기관에 그 대단하신 분의 이름이 적힌 표창장을 준대요. 어머. 네. 그럼 가지고 계신 뭐 다른 거 주신다 그러죠. 탑블레이드는 기가 막힌 거 하나 가지고 있다고. 아니 그래서 저는 그랬죠. 그러면은 그쪽도 표창장 받고 일하시냐고. 그쵸. 네. 그거 가장 확실한 대답이네요. 네, 네. 너도 표창장 받고 일하니? 네. 불쌍하구나. 알고 보니까 집에 막 수만 개가 이렇게 도배가 돼 있고 보시죠. 이러면서 저는 한 달에 그랬더니 100개씩 그분이 받습니다. 우물쭈물 하시더라고요. 표창장을 받긴 받았는데. 거봐 받잖아. 받았어. 알고 보면 다 시스템의 희생자들이라니까. 받긴 받았는데 표창장만 받고 일하진 않는다 뭐 그런 식이었죠. 솔직하게 말했어. 받긴 받았대. 하여튼 그렇게 우물쭈물 하시길래 저는 그냥 뛰쳐나갔어요. 네, 이게 굉장히 근데 그거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있겠죠 아마? 저는 진짜 여러 가지 경험이 있네요. 바이럴 마케팅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알았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거기는 의사고요. 갑사가 블로그 관리를 의뢰를 하면은 그 블로그를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블로그에 하루에 3건씩 글을 올려주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캐릭터 말투로 글을 올려주는 일을 했는데 그러면서 기자단을 운영을 한대요. 네. 그 대학생 기자단을 운영을 한다면서 그러면 이제 그 대학생 기자단에 선정된 사람들이 그 자기가 취재한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기자단한테 뭘 해주냐? 기자증을 줘요. 그래서 저보고 그 기자증을 만들래요. 그래서 제가 PPT로 열어놓고 기자증 이렇게 궁서체로 쓴 다음에 밑에 기자로 임명합니다 쓰고 진지하니까. 그리고 갑사 CI를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가 다운받아가지고 갑사 CI를 넣고 그거를 8분할로 인쇄해서 잘라가지고 코팅 같은 걸 했나? 한 다음에 줬어요. 나중에 심심하면 테두리에 봉황. 그게 기자단 입장에서는 기자단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진이 있잖아요. 네. 기자증에 사진 붙여주잖아요. 그걸 포샵질을 해줬냐 안 해줬냐고 가지고 이 업체가 정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기도 해요. 아 맞다. 사진 붙여줬구나. 그 사람들이 사진 보내주면 그걸 제가 거기다 PPT를 이렇게 넣어줬어요. 왜냐면 저는 포토샵을 못하거든요. 그럼 정성 없다고 이렇게 했겠다. 그쵸. 도장도 하나 파줘요. 뭐 주갤러인. 누구든지 인증해준. 아니 근데 그 회사도 웃기죠. 디자이너한테 시키든가.
사실 기자단 그것도 이 얘기에 들어갈 수 있죠. 네네. 예, 그러니까요. 그것도 공짜로 대학- 시키는 거 많죠. 그쵸. 그 대학생들은 그게 이제 스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봐. 아, 그렇죠. 네, 그럴 때 그냥 공짜로 했던 거고, 제가 PPT로 만든 기자증을 받고, 그 업체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갑사한테 돈을 받는 을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컨텐츠를 공짜로 가져온 거죠. 그렇죠. 네. 정부 산하기관이 보통, 기업체들이 돌아가는 방식을 잘 몰라서, 네. 아주 독창적인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돈을 처음에 안 준다는 말은 못 하겠고, 네. 근데 이건 어떻게 됐는 건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우리 입장에서 모르죠. 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아예 속이려고 한 건지. 제가 짐작하기로는 첫 담당자가 뭘 잘 모르고 있다가 돈을 준다고 첫 담당자가 얘기하고, 줬다. 네, 돈을 첫 담당자가 당연히 이건 돈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예, 그래서 애사심이 높은 팀장이 내가 할게. 야, 인마 뭐 하는 거야, 바보같이. 그렇죠. 어떡하죠? 돈 준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팀장이 그럼 미팅 때 내가 나갈게. 이런 게 아닐까. 그다음에 이제 팀장은 끝나고 다시 올라와서 미친놈이야, 미친놈. 그렇겠죠. 표창장이 싫대. 안 받아. 어떻게 표창장이 싫을 수가 있지? 이런 놈 처음 봤어. 알고 보니까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로 돼 있는 막 박혀 있는 혹은 아이패드고.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정부 산하 기관도 그러네요. 예. 광고를 들으시면 오늘의 주인공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XSFM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아이에겐 자극 없이 포근한 담요, 남편에겐 얼룩 없이 깔끔한 셔츠, 아내에겐 은은한 향의 블라우스. 독한 세제 없이도 가능할까요? 합성 향료 없는 빅그린 맘메이드 세탁세제. 캐나다 청정 지역에서 재배된 순식물성 천연 원료만으로. Big Green 맘메이드 세제. 사회운동단체요. 사회운동단체들. 사회운동단체들도 연락을 많이 합니다. 웹툰 같은 거를 사용하겠다고요. 네. 근데 이런 단체들 같은 경우는 일단 영리도 아니고 인터넷에 올리기 위한 목적도 별로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뭐 소식지에 인쇄를 한다거나 네. 시위하는데 피켓에 인쇄를 한다거나 뭐 현수막을 건다거나 그런 데 사용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뭐 정말 말 그대로 좋은 일에 쓰겠죠. 그래서 허락을 해주는 편인데요. 그런데도 저 개인적으로는 좀 씁쓸하죠. 왜냐면 그냥 좋은 데 쓰니까 좋겠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회운동단체들은 보통 보면 최저임금 부르짖잖아요. 최저임금은 줘야 되고 그리고 뭐 예술가를 이런 분들은 이제 문화노동자라고 부르는데 문화노동자의 그 권리나 그런 거를 지켜줘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도 하시고 거기에 동의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나는 돈을 한 푼도 안 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사회운동단체들이 할 수 있을 것인가? 하셔야죠. 좋습니다. 왜 나만 안 주셨나요? 네.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언론사들. 언론 이야기. 이건 예상됩니다. 네. 저를 좋아하시는 독자분들이 많이도 경험하신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언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견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즉 본인한테는 이야기도 안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 네. 거의 대부분이죠. 저한테 얘기 안 하고 쓰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에 제 웹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트위터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 우리도 트윗이. 많이 방송을 해본 적이 있고요. 예, 거기 딱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하기도 하죠. 예, 이거 뭐 공정 사용이 되냐 안 되냐, 뭐 저작권이 있냐 없냐 해서 애매하기도 한데 웹툰 같은 경우에는 100%거든요. 저작권이 있어요. 당연하죠. 네, 그걸 그냥 갖다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갖다 쓰면은 그거 가지고 항의를 하면은 거기서 뭐라 그러나요? 항의를 하면 주로 나오는 게 이제 공정 사용이다.
하는 거죠. 공정사용은 돈 내고 쓰는 게 공정사용 아닌가요? 아니요. 저작권법에 보면은 언론사들이 시사 보도를 위해서 타인의 콘텐츠나 뭐 사진 같은 걸 갖다 쓸 수 있다. 언론의 이런 고유한 게, 권리로?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에피소드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최근에 한 분이 그렇게 잘하는 분은 아니지만 어떻게 조금 아시는 분이 다큐를 찍었는데요. 한 방송사에서 그 자기가 만든 다큐 동영상의 일부를 무단 도용했어요. 예. 이분도 모르고 있다가 누군가 말을 해줘서 아시게 됐죠. 네. 그래서 항의를 하니까 공정사용이다. 예, 저작권법에 이거 뭐 시사 보도를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자가 말을 했어요. 네. 그 메시지 보낸 걸 다 오픈을 하셨었어요. 그때. 예. 한창 논쟁을 할 때. 예. 그래서 이 피해자는 여기저기 뭐 관련 단체나 뭐 이런 거 찾아다니고 문의하고 하다가 결국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아름아름해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네. 그리고 제대로 싸우겠다. 네. 너네들 제대로 돈 지급하고 사과문도 올려라. 네. 그러면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 네. 이렇게 나갔거든요. 결국 사과문은 받아냈어요. 네. 그리고 주장하시던 게 일정 사용료를 받는 거니까 아마 받으셨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확실히 모르겠어요. 네, 일단 해결이 나면은 이거는 잘 말을 안 하는 게 뭐 원칙이라고 변호사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여기 뭐 홍대에 불이 났다. 네. 그걸 내가 찍어서 SNS에 올렸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언론사에서 사용하면 공정사용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내가 뭐 웹툰을 그렸거나 다큐를 찍었는데 그걸 얘네들이 참고 자료로 사용한 거잖아요. 네, 네. 그 내용과 크게 상관이 없는, 그걸 빼도 상관이 없는, 연관이 없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저작권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언론은 이 공정사용이라는 권리를 광범위하게 남용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웃긴 게 공정사용이라면은 자기네들이 공정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은 유저들도 사용자들도 언론의 내용을 공정하게 내 블로그에 올리거나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또 막혀 있죠. 그래서 왜 몇 년 전에 그 언론사 신문사에서 냈던 실었던 사진 같은 거 블로그에서 퍼갔다가 네. 고소당하셨던 블로거 분들 많이 계셨죠. 한 번씩 보면은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쫙 돌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법인 이렇게 해가지고. 네, 듣기로는 업체가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수금을 쫙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 다 걸리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작권법의 공정사용 이게 과연 저작권법 자체가 과연 이게 개인을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인가 좀 의문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언론은 이런 무기가 있군요. 네. 예. 그러니까 언론이 말 그대로 그거죠. 네 거는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다. 네. 그래서 가장 최근에 겪으신 일이 저에게 큰 영감을 준. 이미 우리가 빈곤님 방송 한번 하시죠 하고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갑자기 터진 어머 MBN 뉴스. 이거는 아무래도 UMC의 저주가 아닌가. 방송을 하자고 하니까 네, 방송하기에 터졌어요. 딱 좋은 방송 소재가 터졌어요. 에피소드가. 네. 네. 감사하네요. MBN 뉴스에서 빈꿈님 그림을 대문짝만하게 실어줬어요. 허락도 안 받고. 그것도 한 약 30초간 그 유명하신 김주아 앵커께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영광인지. 그러니까 영광이겠거니라고 생각했을지는 뭐 그분들 제작부진 분들 뭐 머릿속에 안 들어가 봤으니 예측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저의 저주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UMC의 사주가 아닌가. 9월 10일 우리가 지금 말이에요. 9월 13일에 녹음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이거 녹음하기로 하고 9월 10일에 터진 일이에요. 네. 9월 10일 날 이제 메일을 체크했어요. 체크를 했더니 전날 9월 9일자로 MBN 뉴스 8 팀에서 메일이 와 있었어요. 9월 9일 날 8시 뉴스에 제 웹툰을 사용하려고 한다고 허락을 요청하는 메일이었어요. 그걸 저는 10일 날 확인을 한 거죠. 아니, 메일을 뭐 실시간으로 확인을 사실 프리랜서라면 그렇게 안 하죠? 네. 이게 메일이 온 시간이 4시 26분인가 그랬어요. 8시. 그러니까 3시간 34분 뒤에 쓸 테니까 허락해달라고 메일을 보냈다. 네. 그건 법적 증빙 자료네요. 그냥 통보한 그러네요. 거죠, 통보.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그걸
그 다음날 확인했으니까 허락을 한 적이 없죠. 허락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죠. 그냥 허락 못하고 지나갔네, 못 썼겠네. 네,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지나갔네 하고 있었는데 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UMC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죠? 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MBN 뉴스. UMC가 자주 했나 MBN에. 네. 찾아보니까 역시나 있었어요. 앵커 브리핑인가 뭐 그런 걸로 앵커가 직접 나와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그거 표절작이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제이 뭐 거기에 예. 나를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자살 예방 정책 같은 거에 한국 정부가 뭐 잘못하고 있고 자살이 뭐 문제다 뭐 이런 거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어요. 네. 제 컨텐츠도 그 자살이 뭐 이렇게 심각한 수준이다 뭐 그런 내용의 만화였고요. 네. 그렇게 사용했는데 좀 웃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른 컨텐츠면은 제가 이렇게까지 MBN이라고 까고 말을 안 하겠는데요. 네. 이건 자살 관련 보도였거든요. 네. 내용이었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창작을 하고 해도 세상은 공짜로 가져가려고만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 쓰는 횡포만 버리는구나. 그렇죠. 네. 네. 그들이 쓰는 캠페인의 그림을 그리신 분으로서는 그런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네. 게다가 내용이 저런 내용인데도 그러니까 이건 저쪽에서 MBN에서 저한테 자살을 하라고 자살 권유를 한 셈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또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네. 다른 분들은 너무 심한 게 아니냐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저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3시간 전에 메일을 보냈다는 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단 도용이 맞고 그럼 이제 무단 도용을 한 거죠. 받는 사람, 원작을 만드신 분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도 연락은 오지 않은 상태다. 네. 전혀. 그냥 뭐. 제 탓이다. 항의를 하거나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겠죠. 이런 경우가 뭐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이거는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정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길 줄 모르고 섭외를 했는데요. 이제까지 겪으신 일들 중에 미디어에 가장 크게 노출된 경험을 며칠 전에 하셨어요. 네. 30초나 8시 뉴스에 나갔다. 물론 MBN 뉴스 뭐 많이 안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말이에요. 진짜 이거는 언론사의 관성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봤을 때 머릿속에 이제 상상을 해보는 게 이런 일이 있기까지 그 회사 사무실 내부에 어떤 절차가 있었을까를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 아마도 비정규직인 작가들이 이것을 퍼왔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제 생각은 좀 틀려요. 그래요? 원탑 시스템 체제라면은 그 지휘하는 사람의 책임도 크다고 봐요. 지휘하는 사람은 뭐여도 책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 제가 보기에 특이한 거는 허락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네. 아까 유엔씨님이 그거는 법적 증빙을 사용하기 위해 보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허락을 요청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는 것은 이것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 그쵸, 내부 절차에서도 그 인식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누군가 허락 못 받았지만 그냥 써라고 했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결정이 이런 메일을 보냈다는 건 내부 시스템에 그 문제인식이 있다는 건데, 시스템 자체가 그냥 써도 된다는 기존의 언론사의 관성도 그 시스템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네요. 그리고 시스템의 관성이란 굳이 말로 안 알려줘도 되는 문제예요. 회사 같은 조직에서는. 따라서 관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누가 말로 지시했기 때문에 된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냥 이미 결정돼 있던 거예요. 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몰랐다가 아니라는 게 되게 신기한 사례네요. 네.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만약에 이거를 딱 적시에 보고 그날 한 6시쯤에 보고 안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게요. 그게 궁금하네요. 네, 그게 참 궁금하죠. 근데 제 생각엔 아마 그냥 썼을 거예요. 추측입니다. 뭐 그걸 추측하기는 어렵죠. 네, 그건 추측하기 어렵죠. 네. 그냥 제 추측일 뿐이에요. 다만 이제 이렇게만 정리할 수 있습니다. 9월 9일에 MBN 뉴스 8에서는 앵커가 진행하는 뭐 이야기하는 코너에서 빈꿈님의 일러스트가 뒤에 커다랗게 배경이 된 채로 그 내용을 설명을 앵커가 해주는 코너가 한 30초 정도 세그먼트가 나갔고
그 사실을 그리신 분은 그 다음날 알게 됐고 그 내용은 자살 예방과 관련된 캠페인에 가까운 내용이었다. 네. 네, 라는 이야기만 해도 아이러니가 심각한데 우리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원래 이거 방송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야기는 다른 사례가 며칠 전에 있었고 그 이야기도 자살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살 예방 관련 단체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오래됐다고 해도 뭐 1년 내지만요. 제가 글을 최근에 써서. 네. 아까 말씀드렸죠. MBN에서 그 자살 관련 컨텐츠를 썼다고요. 그 컨텐츠를 쓰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그 그림은 이미 한 1년쯤 전에 그리셨던. 네. 네. 거의 1년 넘었죠. 그게 이제 자살이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고등학교 한 반이 자살로 죽는다. 뭐 이런 그렇죠. 식의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 통계를 가지고 그 설명을 해주는 그림을 그리셨던 네, 거였어요. 네, 네. 저는 페이스북에서 본 것 같아요. 누군가가 공유한 워낙 거. 유명한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게. 네. 예. 그러면 무단 투영 하여튼 네. 맞아요. 네. 그거 이제 몇몇 자살 예방 관련 단체와 개인이 연락을 해오시더라고요. 그 컨텐츠를 쓰고 싶다고요. 네. 자살 예방 활동을 한다는 단체나 개인이 연락을 했다. 네. 컨텐츠가 좋고 어찌저찌. 네. 블라블라로 시작한다는 건 돈 안 주겠다. 네. 한 예를 보여드리자면 이래요. 제가 읽어드리죠. 네. 받으신 메일이나 문자의 내용일 거예요. 네. 작가님 블로그에 있는 이미지를 활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물론 출처는 밝혀드립니다. 중략.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출처와 이름은 명확히 남겨드립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감이 분명하죠? 돈은 안 준다. 네. 단체에서 온 내용이에요. 네. 우연치 않게 빈꿈님의 티스토리를 보다가 웹툰 일기를 읽고 너무 좋은 일기라서 장르적인 평가라는 거죠. 일기문 중에 최강이구만. 난중일기와 화를 쏜 얘기도 없는데 이렇게 좋아. 예. 너무 좋은 일기라서 소개하고 싶어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소개는 빈꿈님 블로그에 다 해놨는데. 네. 그렇죠. 웹툰 일기에서 우리나라의 2013년 자살률을 아주 와닿게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저는 뭐뭐뭐뭐 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혹시 사람들에게 이 자료를 보여주어도 괜찮으실까요? 빈꿈님의 티스토리 주소와 출처를 모두 알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아까하고 똑같네.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된 자료라서 꼭 보여주고 싶은데 허락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요즘 특징이에요, 이게. 이분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컨텐츠를 이용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꼭 써놓는 문구 중에 하나가 네. 최근에는 출처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이걸 꼭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그걸 이제 아주 좋게 말하면 진일보죠. 저는 진일보라는 걸 매우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나쁘던 거에 네. 비해 조금 나아지는 거 말이죠. 조금은 나아졌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일보가 그건 거예요. 돈은 똑같이 안 줘. 네. 하지만 출처는 밝힐게. 듣는 저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들리죠. 순순히 컨텐츠를 내놓으면 출처는 밝혀주겠다. 그렇죠. 이렇게 들리죠. 네. 그러니까 이 출처를 밝혀야 된다는 인식은 이미 좀 많이 퍼졌어요. 옛날에 비하면은 굉장히 많이 퍼졌는데 이거에 이제 물론 진일보이긴 한데 나쁜 점은 뭐냐면은 출처만 밝히면 다 써도 되는 줄. 이 입장에 처해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을 위해 한 가지만 더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외에 수백 수천 번의 경험이 더 있으세요. 지금 저희 앞에 계신 빈꿈님은. 네. 수천까지는 아니고요. 잘 세보세요. 다시 메일 한번 들어가가지고. 자꾸 별거 아니라 그래. 그런 사람이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몸에 축적돼 있는 사람이 이런 경우를 보고 짜증이 안 나면 안 돼요. 맞습니다. 예. 처음 당했으면 오와라 기분 좋아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처음 당해도. 물론 저는 기분 나빠해요. 그렇지만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이게 만성이 된다는 건 진짜 불쾌한 일입니다. 네. 저도 이 예에서 이제 이런 메일을 받으면서 좀 자각을 했어요, 다시. 여태까지 이런 메일을 받으면은 답변을 안 하거나 그냥 넘기거나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자살을 예방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좀 심하다. 즉 이것은 우리나라 예술가들이 공정한 대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는 현실과 맞닿아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짜증이 쌓인 예술가 혹은 이제 프리랜서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가감없이 표현하면 이건 거죠.
어차피 너도 자살할 건데 우리한테 주고 가. 처럼 들릴 거라는 거예요. 네. 네, 듣는 입장에서는, 듣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릴 네. 수도 네. 있죠. 물론 그런 의도로 말을 하진 그런 않았겠죠. 의도로 말한 게 아닐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는 악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작가로서 등용을 하고 싶은 어떤 사람이 자기 블로그에 꾸준히 글을 써요. 네, 그 사람의 꿈은 작가가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이 꾸준히 글을 쓰다 보니까 대박 콘텐츠를 쓰게 됐어요. 진짜 대박인 글을 쓰게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이 받는 제휴는 출판합시다라든가 우리와 같이 일을 해봅시다. 뭐 당신은 정말로 글을 잘 쓰는 사람이군요 라면서 돈을 지불하겠다는 연락이 아니고 그거를 공짜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연락만 엄청나게 받게 될 거라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죠. 네. 비단 이게 또 예술가에 관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겠죠. 네. 누구든지 표현은 하고 사니까요. 네, 네. 네.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만화나 글이나 그림 이런 거 보면 그건 뭐 먹고 사는데 별 나하고 상관도 없는 거 먹고 사는 거 외에 어떤 거니까 네. 뭐 그냥 공짜로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있잖아요. 제가 먹고 사는 거에 연관이 돼 있는 직업은 별로 없어요. 스마트폰 예를 들면 스마트폰 만드는 사람들이 제가 먹고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없어도 살거든요. 피처폰 있으면 되지. 한진해운 없어도 살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빈군님이 지적하시는 건 이건 거예요. 폐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와 상관 있는 사람이 없다. 네. 똑바로 생각하면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거는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조금씩은 가해자인 게 직접적인. 왜냐면은 가해자이자 피해자죠. 네네. 이거는 광범위하게 생각하면은 그림 그릴 줄 아는 친구한테 그림 그려달라고 하는 거. 네. 네. 그리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가해자인데 컴퓨터 좀 맞춰달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정말. 그래서 그건... 어릴 때부터 그림 그려달라고 한 다음에 포르노라도 좀 네. 아까 뭐 잡지 산 거 있으면 거래도 좀 찢어주고 네네. 거래를 네. 예. 저는 뽀로로라고. 뽀로로예요, 제가 말한 게. 뽀로로를 찢어주면 뽀로로 좋아하시는군요. 뽀로로 품손이라도 좀 갖다 주고. 네. 귀엽잖아요. 예, 네. 거기 안에 헬륨이라도 마시라고, 저 싫으면. 아니, 실제로 페이스북에 그림을 올리시는 작가님들이 고충을 토로하는 글 중에 꼭 나오는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정말 팬인데, 여자친구랑 100일입니다. 제 여자친구 얼굴 좀 그려주세요. 난 여자친구도 없어, 어쩌라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세상이 조금씩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뉴스에 나온 그런 만화를 보시면 저거 나도 그리겠다 싶을 거예요. 제대로 안 그렸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엔 저도 이제 정성 그려서 그리고 색칠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디지털 작업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계속 말씀드렸던 이런 공짜 사용 연락 이걸 계속 받다 보니까 이제 아이고 뭐 돈도 안 되고 뭐 공짜로 쓰겠다고만 하고 네. 그리고 나도 먹고 살려고 딴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시간도 없고 네. 그러니까 색칠도 안 하고 이제 점점 대강 그리게 되는 거예요. 대강 그려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대강 그리니까 더 많이 그릴 수 있잖아요. 색칠도 안 하고 네. 더 많이 올리니까 더 많이 공짜로 사용하겠다는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시 열심히 하기도 좀 곤란하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 와서는 여러분들은 제가 대강 그린 그림들만 보기 쉬게 되는 거예요. 전반적인 질 저하죠. 이게 단지 저만 그럴까요? 블로그에 어떤 컨텐츠를 올려가지고 단순하게 자기 블로그에 오는 사람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 컨텐츠가 좋으면 좋을수록 스팸 메일을 더 많이 받는 거네요. 네. 그러게요. 그런 거죠. 이건, 더 많이 시달리는 거죠. 이건 매우 귀찮은 일이네요. 그리고 분명히 어떤 연락처는 옥석을 가려야 되는 수고도 있어야 되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미팅도 다녀와야 되고 이거는 갔더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거나 골방에 가둬놓고 근데 배웠죠. 이제 그런 건 갈 필요가 네가 없다는 가라. 하와이 좀 가 있으면 안 되겠나. 그러니까요. 예. 이거는 매우 귀찮은 관성이 지금 사회에 만연하게 남아있네요. 그런 얘기. 비상식적인. 네.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글쟁이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잡문을 쓰고 이제 먹고 사시는 분이었는데 잡지사에서 한 번은 시간급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우라카이 기사 같은 게 아니라 정말 창작하는 글이었거든요.
근데도 그걸 시급으로 쳐주더라고 하더라고요. 예. 글은 그게 좀 아니지 않을까요? 그럼요. 시급을 먹고 자는 시간까지 다 쳐서 무슨 하루에 24시간 시급을 주면 이해를 하겠네요. 그리고 물론 그렇진 않죠. 아니 그 정말로 시급을 준다고 하면은 작가는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죠. 왜냐면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그거에 몇 배에 달하는 시간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시급으로 쳐주면 물론 결과물이 안 나오면은 자르죠. 하루에 뭐 3편을 써라 이렇게 했는데 안 나오면 잘리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푸시한다. 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데서 이렇게 잡문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방송국 드라마 작가의 메인 작가도 아니고 보조 작가도 아니고 그 밑에서 자료 조사하는 걸로 들어가는 게 제일 돈을 많이 받더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분이 뭐 글을 잘 쓰는지 못 쓰는지 그건 둘째치고 다양한 글을 접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네. 그분이 그렇게 들어가시면서. 네. 그렇죠. 이런 관성은 분명히 사회적으로 양질의 컨텐츠를 죽이고 있네요. 네. 뭐 양질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냥 양질,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죠. 네. 뭐 제 컨텐츠가 다 양질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요. 네. 이런 훈훈한 경우도 있어요. 제 경우는 어떤 업체에서 여기는 출판사였는데요. 네. 담당자가 저한테 이제 홍보용 웹툰 책이 신간이 나오면 홍보용 웹툰을 그려줄 수 있느냐고 컨택을 해왔어요. 네. 그래서 뭐 금액은 어느 정도 되겠냐고 이게 첫 미팅부터 딱 이렇게 이게 상식적인 네, 그렇죠. 진행이잖아요. 당연한 진행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탑3 중에 하나예요. 10몇 년 인생 중에 네. 그래서 뭐 어느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는 솔직히 좀 낮게 불렀는데 그분이 뭐 아이고 좀 더 높게 불러라 해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냐 네, 이렇게 네. 해서 그분하고 말이 끝났어요. 네. 끝나서 그때 이제 그분은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홍보용 웹툰을 그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오늘은 체크하러 온 거고 네. 아직 결제가 안 올라갔다. 네. 왜냐하면 당신이 그릴 의도가 있어야지 결제를 올리지 않냐. 네, 그래서 네. 아직 결제가 안 올라갔기 때문에 그건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 아, 그러니까 이분은 홍보 방향을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빈군님을 컨택을 하신 거군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저도 알았다고 미리 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네, 별 기대 안 하고 있었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담당자분이 윗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다툼을 하셨나 봐요. 언젠 같은 거를. 예, 회의에서 이렇게 좀 밉보일 정도로. 그래서 당연히 회사는 이제 공짜나 책 한 권 주고 그냥 그리라 그래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회사는 그렇게 일한 일이 적이 많으니까. 그건 모르죠. 네, 모르는 일이겠지만. 네.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싸우고 하셔서 결국은 저한테 일이 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돈을 금액을 받고 만화를 그려준 적이 있죠. 이거는 굉장히 상식이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한테 우리 회사 홍보용 웹툰을 그려달라 돈을 얼마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돈을 받고 그림을 그린 일인데 이게 탑3 중에 하나시고 네. 무엇보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처음 연락을 했던 담당자는 회사와 싸워야 했고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지를 또 보여주는 발레네요. 네, 네. 그럴 수도 있죠. 일선에 있는 담당자가 저 같은 창작자나 아니면 외주를 주는 프리랜서들을 네. 챙겨줄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아, 근데 이거는 아예 공짜로 일해달라는 말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아마도 이 담당자는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심리적인 인사 고가가 깎여 먹었을 거예요. 이분이 좀 아웃사이더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양심대로 일했다고 해서 시스템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게 좀 더 맞는 경우 같아요. 근데 여기가 업체도 양심적인 업체이긴 해요. 아는 바닥에서는 좀 호평을 받는 업체이기도 해요. 그나마 담당자가 싸울 수 있는 그라운드였던 그쵸, 그런 거죠. 여지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저도 외주를 내보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싸우는 거 진짜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네, 엄청 그쵸, 신기한 그러니까 일이에요. 이 정도도 꽤 저도, 괜찮은 거다. 예, 탑3 안에 드는 거겠죠. 그래서. 네. 물론 뭐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거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예. 알겠습니다. 좀, 예. 좋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네. 네. 있다. 그리고 사회는 결국 이제 우리 구성원이 우리잖아요. 네, 이 맞습니다. 사회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부터 잘하자. 그런 거겠죠. 네. 그냥 결국은 원론으로 돌아간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미대 다니는 친구한테 그림 그려달라는 부탁이라든가, 네. 공대 다니는 친구한테 컴퓨터 좀 맞춰달라는 부탁부터 시작된 일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컴퓨터 맞춰달라는 게 정말, 그거 수십 년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네. 네. 조립비를 5만 원만 주면 돼요. 그 친구한테도. 네. 그러면 아마 다들, 아니지. 친구들한테는 맡기지 마세요, 아예. 컴스테이션에 가시라고요? 맞아요. 예, 컴스테이션으로. 심지어 가세요. 간단한 상담은 돈도 안 받으세요. 찬촉이니까. 네. 하여튼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끝은 훈훈하게 맺을게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컨텐츠 본 값을 하겠다면서 계좌번호 불러달라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네. 분명히 있었고 그럼 말 없이 제 페이팔 계좌로 돈을 넣어준 사람도 있었어요. 돈을 주고 일을 시킨 사람도 있었다는 말이죠. 이게 지금 말이 되게 웃긴 게 돈을 주고 일을 시키다. 라는 그런 사람도 덜어 있었다. 탑3 정도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세상은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사람들도 있더라. 라는 결론. 그게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훈훈합니다. 네. 훈훈하죠, 정말. 매우 훈훈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는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사람도 있다더라. 라는 좋은 얘기를 친지들과 나누시고 이제 고스톱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고스톱 룰 가지고 싸우시죠. 네. 판 없고 그냥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낼 건 내시고요. 네. 추석 때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우리의 중요한 자아상, 우리 단 한 명도 포함이 안 되지 않은 얘기. 그렇습니다. 예, 들려주신 고생하는 프리랜서 빈꿈님이었습니다. 부디 추석 잘 보내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정전기나 세제 찌꺼기 걱정 없는 아기용 섬유유연제 빅그린 맘메이드 베이비 패브릭 소프너입니다. 캐나다 청정 지역에서 재배된 순식물성 천연 원료만으로 Big Green 맘메이드 패브릭 소프너. 황야의 1위 데볼프 제뉴인 레더.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Devolf Genuine Leather. 낭만의 도시 프라하에서 온 특별한 화장품 목욕용품 퓨어체크. 마뉴팍투라의 수출용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퓨어체크 또는 마뉴팍투라로 검색하세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스스로 되돌아보는 의미에서라도 언론사에 많이 뿌려진 자살보도 권고 기준의 일부분을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네. 언론의 자살보도 방식은 자살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살 의도를 가진 사람이 모두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아니며 자살보도가 그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자살보도는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자살을 고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살이 언론의 정당한 보도 대상이지만 언론은 자살 보도가 청소년을 비롯한 공중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예민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자살자의 이름과 사진, 장소 및 방법, 자살까지 자세한 경위를 묘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충분한 정보로 자살 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 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소개를 해드리죠. 마지막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언론사란 세상에 없다는 게 일단 제 견해고요. 네. 그 외에는 지금 이야기한 것들도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다가 제가 또 편집을 또 많이 했습니다만 특별한 자살 사건이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제 프리랜서의 활동 과정을 이야기하는 데에 사회 현상으로서의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다루기로 했고 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야기 안 하고는 자살을 많이 하는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렇죠.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다시 한번 알립니다. 그래도 저는 이 얘기는 해야 되겠어요. 저는 이제 사업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걸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럼 뭐 음악하는 놈이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이제 그 보통 비극의 시작이죠. 네. 그랬다가 저는 지금 이거 사업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하고 있잖아요. 네. 하면서 제일 기분 좋을 때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게 우리는 비정규 급여 항목이 되게 많아요. 네. 우리 회사는. 네. 출연자분들 되게 많으시고, 성우들 많이 나오시고. 네. 그리고 디자인 해주신 분, 뭐 해주신 분, 이제 잠깐씩 만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비정규 항목이 되게 많은데, 그 항목의 지급 기준을 제가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가서 꼭 그런 재수없는 말은 꼭 하고 싶어요. 우리 출연료 올랐습니다. 아, 그러게요. 진짜요. 예. 저는 그 외주를 내보낸 적이 옛날에 회사 다닐 때 몇 번 있었는데요. 저는 그냥 결제를 올리는 담당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PM이었을 때 그냥 이 돈을 이래 주셔서 감사하시고 돈은 이날 지급될 겁니다. 제가 결제를 올렸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날 이제 돈이 안 들어왔다고 저한테 문의를 하세요. 화를 내시고 전화를 하시고 뭐 이런저런 말씀하시는데 이제 저는 출근하자마자 하루 종일 그걸 응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장님한테 가서 물어보죠. 혹은 이제 격리 쪽을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그럼 그분들은 언제 들어갈 거다, 무슨 일이 생겼다, 어쨌다, 저쨌다 생겼다. 그러면 저는 그걸 또 돈 못 받은 사람한테 전달을 해야 돼요.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때가 되면 지금의 자본주의를 벗어나는 어떤 국리를 좀 하긴 해야 될 거예요. 돈을 지금이 그때 아닌가 싶어요. 벌고 쓰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에 복속하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저는 되게 가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 맞추는 일만 해도 되게 보람 있는 일이에요. 저한테는. 저 같은 옛날 사람은. 예. 왜냐면 청취자가 늘어났고 열심히 듣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 증거는 우리 회사에 돈이 많다가 아니라 우리 회사에 들락날락하면서 재화를 제공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예전보다 더 많이 가져간다로 표현이 돼야 맞아요. 네. 그 잘 되고 있는 회사는 더 많은 돈을 순환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자본주의잖아요. 네. 근데 언젠가부터 그걸 모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한 사람한테 돈을 준다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고 여기서 조금 감성적인 이야기를 덧붙이면은 나랑 같이 일한 사람한테 많은 돈을 줄 수 있다는 건 프라이드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켠에는 프라이드가 있고 한켠에는 프라이드가 없는 거예요. 이 알량한 프라이드는 이렇게 얘기해요. 업계에서 최고로 나간다. 네. 근데 나머지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형편없다. 아. 업계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왜냐면 업계는 이제까지 빈꿈님들이 소개해 주신 그거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돈을 못 줘본 사람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제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겠죠. 그렇죠. 네, 제 입장에서는 미치겠는 거예요. 대표가 돈을 지금 못 나간다 통보만 하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한테 화를 내죠. 네, 그렇죠. 나중엔 저도 그 대표한테 돈을 못 받게 되고. 하다 보면 저는 그래도 그 정도 깨달으면 제가 이게 맞게 배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돌아가게 만드는 게 사업가가 사회에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헌이다. 네. 근데 말이죠. 한국의 기업들은 자본주의를 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닐까요? 제 경우를 딱 보면은 자본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은수미 박사가 네. 자긴 돈 없으면서 네. 돈 있는 사람에 쫓아다니잖아요. 그죠. 그거 스토커죠. 네. 재벌의 재테크 들어보시면 그 중요한 포인트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불만이었던 건 그거였거든요. 대기업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모든 한국의 기업이 다 그래요. 대부분의 기업들 혹은 대부분의 자본이 원하는 건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그걸 얼마 전에 장정일 편집장이 지적하더라고요. 편집자가. 현대의 자본주의는 지난 200년간 해방되어 있었던 노예들을 다시 잡아오는 추세다. 노예들을 되돌리는 시간이다. 지금은. 그렇죠. 그렇게 되고 있죠. 네. 네. 그 상황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런 컨텐츠를 창작해서 만드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회사도 덜어 있다라는 이 발언이 이해가 될래야 될 수가 없죠. 네, 맞습니다. 빈꿈님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은 추석 2부의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윤세민 기자와 김상조 엔지니어와 연수희 프로듀서였고요. 가시는 길에 이제 답을 드리지 않을 퀴즈 하나 내죠. 이 이야기를요, 다른 팟캐스트에서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추석 특집 이상평론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